네, 여러가지 부등식 스텝 2부터 들어가려고요. 이제 우리가 여러가지 부등식이다 라고 하면 뭐야? 1차 부등식, 2차 부등식 합쳐서 여러가지 부등식 단원으로 들어가 있는 거죠. 1차 부등식은 어려운 건 없어요. 어려운 건 없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부등식 연립하는 거 조금 신경 쓰면 되고 뭐만 좀 유형을 좀 익히면 돼요. 절대값을 포함한 1차 부등식들 이런 거 여전히 헷갈리니까 걔만 좀 정리를 잘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2차 부등식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항상 뭘로 생각한다? 기준점을 X축으로 생각한다. 0이라고 주어져 있는 건 항상 어떤 축과 평행한 직선을 얘기하는 거다. 요 두 가지만 좀 정리를 해줄게. 알겠죠? 자, 일단 보자. 우리가요 1차 부등식 할 때 얘들아 생각해야 되는 것들 별거 아니지만 왜 이런 거 있죠? 우리는 1차식에다가 절대값이 씌워져 있으면 얘가 3을 기준으로 뒤집어지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2차 함수랑 같은 성질을 가진다는 거를 잊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그냥 V자로 계속 이동을 시키는 거예요. 요 모양으로. 네. 자, 요 모양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 내가 만약에 얘가 3보다 작다라고 되어 있어. 그럼 이게 3보다 작다라고 했을 때 뭐 해줘야 돼? 3보다 클 때랑 3보다 작을 때 나눠서 푸는 게 정석적이지. 근데 그게 아니라 일단 각각을 그래프로 봐주는 연습을 계속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거의 뜻이 뭐야? y는 절대값 x-3과 y는 3이라는 두 그래프를 얘가 이 그래프가 더 위에 있는 영역을 구해주세요. 이거잖아 지금. 괜찮죠? 쉬운 것부터 그렇게 생각해서 가자고요. 그럼 왼쪽에 있는 요 그래프는 뭐가 되는 거고 지금 내가 그려놓은 3을 기준으로 꺾어지는 V자 그래프가 되는 거고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는 뭐야? Y는 3이 되는 거고요. 괜찮죠? 그러니 이 그래프 두 개를 비교를 했을 때 V자 그래프가 아래에 있는 영역을 구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요렇게가 우리의 영역이 되는 거죠. 오케이? 그러면 내가 항상 우리는 플러스 버전을 구하는 게 좀 쉽잖아요. 요 값은 얼마겠어? 그냥 x-3이 3이 되는 점이 되겠죠? 얘가 얼마야? x가 6이잖아요? 그러면 이 V자 그래프들은 절대값 그래프들은 항상 뭐? 꺾어지는 점을 기준으로 대칭이니까 3을 기준으로 당연히 양쪽이 대칭이 되겠죠. 여러분 물론 다 알거든요? 여러분 요거 그냥 숫자 대입해서도 답도 바로 나오고 영역 나눠서 푸는 거 뭔지 다 아는 거 아는데 오늘 문제를 어떻게 풀 건지를 제일 쉬운 걸로 먼저 한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고?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게 해가 뭐가 되는 거다? x가 0보다 크고 6보다 작으면 됩니다. 를 그래프로 늘 생각을 해주자고요. 알겠죠? 우리 앞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이 부등식을 접근하는 기본적인 방법은 뭐예요? 다 그래프로 봐주겠다는 거야. 왼쪽, 오른쪽 각각을 하나의 그래프로 봐서 왼쪽에 있는 그래프가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보다 더 아래에 있는 영역을 찾아주세요. 이렇게 해를 찾아가겠다는 거예요. 알겠죠? 넘어가도 되죠? 자, 그럼 이것도 한번 볼게요. 자, 이런 그래프들 있을 때 얘들아 별거 아니지만요. 절대값 안은 내가 편한 방법으로 플러스 마이너스를 좀 붙여주는 게 좋아요. 별거 아니어도요. 항상 3x-2로 생각을 해주자고요. 얘는 x-4로 생각을 해주고요. 이렇게. 근데 이 문제 풀기 전에 내가 하나 얘기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어디 먼저 좀 볼 거냐면 요거. 얘들아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풀어요? 이거 어떻게 풀지? 어떻게 풀어왔어? 그치? x의 범위를 나누어서 풀면 되기는 하지 얘들아. x의 범위를 뭐랑 뭐로 나누는 거야? 마이너스 1과 3으로 나누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봐봐. 얘를 내가 나누어서 풀어도 당연히 답은 똑같이 나오지만 여러분이 하나 가져가야 되는 게 있어. 일단 1차식의 절대값들로 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된 식은요. 결론을 먼저 말하자면 잘 보세요. 결론 먼저 말하자면 무조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이렇게 이게 딱 저기가 안 되네 자꾸. 아무튼 딱 이렇게 생겼어요. 무슨 얘기야? 얘 얼마겠어? 얘 마이너스 1. 얘 얼마겠어? 얘 3. 다 보일 거예요. 자, 그럼 여기다가 3 넣으면 얼마니까? 4잖아요. 그럼 얘가 3,4고요. 얘도 마이너스 1,4일 거라고요. 증명 좀 이따 하고 그냥 풀게요. 얘의 해가 존재했으면 좋겠대. 그럼 우리 뭐야? 왼쪽에 있는 그래프 애초에 그냥 어떻게? 이렇게 생겼다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 y는 k라고요. 오케이? 해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k가 적어도 얘보다는 크거나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k의 최소가 얼마야? 4인 거지. 이해됐어요? 오케이? 등호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
만약에 등호가 안 들어가 있으면 문제가 어떻게 나오겠어요, 얘들아? 이걸 만족하는 K가 존재하도록 하는 최소 정수를 구하시오라고 하겠지. 왜? 정수가 아니면 답이 없잖아, 이거는. 이해돼요? 만약에 여기가 등호가 안 들어가 있어. 그러면 K가 4보다 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최소 정수가 5가 되는 거겠지. 오케이? 여러분 이거 문제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지금이야 간단한 버전으로 나왔지만 우리가 이제 뒤에 또 있지 않나요? 요거? 절대값 씌워놓은 거? 예를 들면 이런 건 거죠. 가 아니구나. 이거는 2개짜리네요. 근데 뭐 이것도 얘기 나온 김에 그냥 뭐 보자고요. 다 뭘로 보겠다고? 다 그래프로 보겠다고요.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보는 거 얘들아. 그리기가 어렵지 않잖아. 얘 뭐예요? 5를 기준으로 꺾이는 애라고요. 그리고 기울기는 1짜리죠. 5 기준으로 꺾어진 그래프가 있어요. 얘 뭐예요? 마이너스 3 기준으로 꺾이는 애라고요. 조금 가까이 그릴까? 보기 편하게. 마이너스 3 기준으로요. 기울기 1로 이렇게 꺾이는 애라고요. 괜찮죠? 오케이? 자, 여기까지만 봐도 얘들아 지금 뭐가 나왔어? 이 그래프가요. 이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얘들아 작거나 같다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는 거죠? 같은 x를 넣었을 때 이 왼쪽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어디가 나오는 거야? 해는 여기가 나오는 거겠죠? 이거의 왼쪽. 여러분 이거 계속 연습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알아볼라.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요. 내가 어떤 x값을 넣었을 때 여기에선 어때? 이 값이 이 값보다 작잖아. 근데 이 그래프가 누구야? 오른쪽 그래프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해가 안 되는 거지. 우리가 지금 찾는 건 뭐예요? 같은 x를 넣었을 때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러니 여기가 되겠지. 됐어요?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구하는데요? 선생님 여기가 5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요. 둘 다 기울기가 1이에요. 대칭이 맞겠죠? 중점이겠죠? 그럼 여기는 1이겠죠? 괜찮을까요? 자, 만약에 얘가 없었다고 하면 요거의 해의 범위는 그럼 뭐가 나오는 거야? x는 1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이렇게 나왔을 거라고. 얘들아 괜찮니? 아하, 집중 딱 하세요. 오늘 이렇게 졸릴랑 말랑 하는 사람이 많죠? 아직 도는 사람은 없지만 잠을 열심히 참고 있는 사람이 많아요. 벌써부터. 여러분 힘내. 화이팅! 자, 만약 이렇게만 있었으면 해의 범위가 1보다 작거나 같다가 됐었을 거라고요. 그래프로 바로 볼 수 있어야 돼. 그죠? 자, 근데 뭐까지 있어? 얘까지 있네요. 한번 잘 볼게요. 그래프로 또 보자. 지금요. 얘는 뭐야? 1 기준이죠. 1 기준. 근데 딱 얘가 1이었잖아. 1. x-1이니까 또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뭐. 기울기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지. 그래서 나는 뭘 바라는 거야? 얘가 제일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오케이? 자, 봐봐. 내가 딱 뭔가를 그었을 때 이렇게 뭔가를 그었을 때 이게 제일 아래에 있고 이게 중간에 껴있고 얘가 제일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그럼 지금 내가 그은 선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죠? 되는 거죠? 그럼 이거 왼쪽으로 쫙 계속 간다고 생각해봐. 다 돼 안 돼? 전부 다 되죠? 어디까지? 어디가 경계야? 어차피 여기가 경계네요? 여러분 1 포함해 안 해? 우리의 해에 1이 포함되겠어 안 되겠어? 금성이 돼 안 돼? 되죠. 어차피 얘 아래에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어 있어도 상관없죠. 1일 때 이 주황 색깔 그래프가 한참 아래에 있으니까. 됐어요? 답은 그냥 이거라고요. 이해됐어? 별거 아닌데 얘들아 이거 되게 쉬운 유형들에서 그래프로 간단히 풀 수 있는 것들은 다 익혀가야 돼. 이거 그냥 너네가 생각 없이 보자마자 절대값 2개 그럼 마이너스 3이랑 5로 나눠가지고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랑 마이너스 3에서 5 사이일 때랑 5보다 클 때랑 나눠가지고 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프리강 너무 길고요. 연립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면 알겠지? 오케이? 우리 앞으로 1차 절대값, 1차 함수의 절대값 씌워져 있는 부등식은 무조건 그래프로 접근할 거예요. 물론 안 되는 문제 종종 있어요. 그래도 일단 무조건 시도 이렇게 하자고요. 계속 그래프로 그린 연습하세요, 여러분.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아까 그걸로 좀 다시 돌아가 볼게. 요거 있죠, 요거. 이런 문제들이 꼭 저기로 나온다고요. 만약에 이제 이런 거죠. 내가 똑같이 그냥 저거라고 해보자. x 플러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3이 k의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정수 해의 개수가
뭐 10개가 되도록 하는 K값의 범위를 구하시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문제들 종종 나오죠?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영역을 나누어서 연립해서 풀려 그러면 쉽지 않다고요. 근데 우리 뭐라 그랬어? 아까 했던 거니까. 자, 이건 이제 우리 외운 거예요. 그죠? 1차식의 절대값의 합으로 되어 있으면 모양은 무조건 이거예요. 이 문제 풀기 전에 잠깐만 정리하자면 짝수개면 저렇게 판판한 게 생기고요. 홀수개면 뾰족하게 돼요. 예를 들어 내가 x 플러스 x 마이너스로 하자. x 마이너스 1 더하기 x 마이너스 3 더하기 x 마이너스 5 해보면 얘는 3이 가운데 있잖아요. 3. 그리고 이렇게 대칭이 맞아요. 1일 때 5일 때. 그래서 이렇게가 됩니다. 오케이? 홀수개면. 그러니 K가 뭐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여기 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거가 얘가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을 구하래. 이게 존재하도록 하는 K의 최소값 얼마야? 얼마예요? 얼마야? 3. 얼마야? 그치? 4죠? 잘했어. 왜? 여기가 x가 얼마일 때니까? 3일 때니까. x에다가 3 넣어보면 4 나오잖아. 그러니까 요 점의 좌표가 뭐인 거야 지금? 3,4인 거예요. 그러니까 k가 적어도 여기는 있어야 이렇게 되는 거에 범위가 아니 해가 존재하겠지. 이해됐어요? 괜찮을까요? 네. 얘들아 승우 됐어 안 됐어? 됐어? 여러분 계속 질문할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려 계세요. 자, 아무튼 홀수개랑 짝수개일 때 일단 여기까지만 정리하자고요. 근데 조금 주의해야 될 거는 얘들아 이렇게 대칭이 딱딱딱딱 맞으려면요 이 x의 개수가 같아야 되긴 해. 요것만 좀 조심해 주세요. 물론 x의 개수가 달라도 다 그래프로 풀 수 있긴 한데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직 익숙하지 않다고 하면 일단은 x의 개수가 같을 때만 가져가는 걸로 하자. 첫 번째는 오케이? x의 개수가 같을 때 짝수개면 이렇게 판판한 게 생기고요. 홀수개면 뾰족하게 된다고요. 선생님 그럼 4개면 어떻게 되는데요? 4개도 똑같아. 이렇게 밑에 땅땅 하고 위에 땅땅 해가지고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알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얘를 만족하는 정수해가 10개가 되도록 하는 K의 범위를 구해달래 얘들아. 그러면 우리 이런 거 어떻게 한다고요? 딱 보자마자 1차 절대값끼리의 합이네. 그럼 뭐 해야겠네? 그래프 모양 그냥 그림으로 바로 그려버려야겠네. 가 첫 번째인 거죠. 여기 보고 마이너스 1, 요것만 그리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4가 되는 거고 여기 보고 3,4가 되는 거고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냐면 얘들아 K가 이제 여기 이렇게 그어질 거 아니야. 그럼 잘 생각해봐. 얘를 만족하는 해라 그랬어. 얘를 만족하는 해라는 게 요 그래프가 Y는 K라는 그래프보다 작거나 같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말하는 거잖아요. 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될 거 아닙니까? 되겠어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걸 한번 잘 생각해보자. 나 일단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그냥 기본으로 들어가. 그죠? 그럼 이게 몇 개야? 5개네? 그럼 이거 정수해 11개 해야겠다. 바꿀게. 여기에 정수가 5개가 들어가죠? 여러분? 그러면 왼쪽, 오른쪽에 각각 몇 개씩이 더해져야 돼? 3개씩이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대칭이 맞잖아요, 지금. 그러면 여기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까지는 여기 있고 마이너스 5는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이해될까요? 여기도 4, 5, 6까지는 여기 있고 7은 여기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우리 뭐 하는 건지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계속 어떻게 접근하는 거야?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보다 아래에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렇게 되도록 하는 x값이 해로 나오는 부등식인 거니까 우리는 요 k라는 이 그래프보다 이 절대값 꺾여져 있는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도록 하는 범위가 어딥니까? 라고 했을 때 여기 알파라고 해볼게요. 알파부터 여기 베타라고 해볼게요. 베타까지입니다. 라고 나올 걸 알고 있다고요. 근데 저 그래프의 개형을 우리가 딱 떠올릴 수 있으니까 얘는 무조건 대칭이라고요. 대칭이면서 얘네들을 포함하고 있으니 왼쪽 3개, 오른쪽 3개 있으면 되겠다를 알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됐어? 그럼 우리는 항상 뭐?
오른쪽으로 생각하는 게 편하잖아요. 오른쪽으로 생각할 거야. 근데 어떻게 생각할 거냐면 얘들아, 이 그래프의 모양을 봤을 때 내가 무조건 꺾어지는 모양으로 나온다고 했잖아요. 이 꺾어지는 모양이 어떻게 나오는 건지 한 번만 좀 써보자. 앞으로는 그냥 안 쓰고 넘어갈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필요하니까 한 번만 쓸게요. 이 모양이, 요 그래프가 이 모양이 되는 거는 되게 자명한 거거든요. 당연한 거야. 우리 원래도 어떻게 풀어?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에는 얘 음수고 얘 음수니까 마로 풀죠. 그죠? 그치? 여러분 이거 다 하잖아 얘들아. 여기 마이너스 1에 3 해서 1번 영역, 2번 영역, 3번 영역 이렇게 나눠서 풀지 않아요 여러분? 그치? 1번 영역부터 생각을 해보자고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생각해보면 얘도 음수고 얘도 음수니까 둘 다 마이너스 달고 나오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되고요. 가운데 영역, 여기 2번 영역은 어떻게 해요? 얘는 양수야 음수야? 잠시도 멍 때리지 마세요. 자, 이거는 양수고요. 이거는 음수죠. 그러면 얘는 그대로 나오고 얘 부호 바꿔서 나오니까 xx 없어지는 거고요. 얘 그대로 나오고 얘 반대로 나오니까 여기는 2가 됩니다. 반대인가요? 아, 이거 그대로 이거 저기니까 이게 4가 되는 거죠. 1이랑 3 이렇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은 어떻게 돼? 여기는 3보다 크거나 같을 때란 말이야. 여기 3번 영역 여기란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돼? x가 3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도 플러스 여기도 플러스니까 둘 다 그대로 나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2x-2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그래프는 2x-2 이렇게 된다고요. 오케이? 그래서 여러분이 그동안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가지고 풀어왔던 거예요. 알겠지? 괜찮죠? 오케이? 그냥 한번 한 거고 앞으로는 굳이 이렇게 식 안 구하고 저기 하겠다고. 왜 자꾸 그러냐 화면이. 괜찮죠? 자, 근데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내가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우리가 지금 K의 범위를 찾아줘야 되잖아. 그러기 위해서는 이 그래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생각해 놓는 거지. 요렇게 생긴 거에서 이 오른쪽 그래프는 어차피 언제 나오는 거야? 다 플러스일 때 나오는 거라고. 내가 지금 계속 꺾여져 있는 그래프에서 항상 오른쪽만 이용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플러스인 게 약간 인지적으로 편해. 실수를 덜 해. 항상 오른쪽을 써버릇 해야 돼. 알겠지? 자, 아무튼 이 그래프는 둘 다 플러스일 때 나오는 거다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2x-2잖아요. 얘들아, 그럼 답을 어떻게 낼 건지 한번 잘 생각해봐. 내가 원하는 거는 뭐냐면요. 나는 이 K라는 애가요. 이 그래프에다가 여기 4, 5, 6이었어요. 6을 넣은 거보다는 위에 있고요. 7을 넣은 거보다는 아래에 있었으면 좋겠다고요. 등호가 어디에 들어가는지 잘 생각해봐 얘들아. 물어볼 거예요. 지금 생각하세요. 자, 우리 지금 이 그래프 풀고 있는 중이에요. 얘를 만족하는 정수해가 11개가 되도록 하는 문제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둘 다 그래프로 접근을 했어요. 요 그래프 이렇게 그렸고요. 이 그래프 이렇게 그렸어요. 부등식이니까 그래프의 위아래를 따져서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도록 하는 애가 11개다를 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럼 여기에 들어가는 해가 5개가 있더라. 근데 이건 대칭이 맞기 때문에 여기 3개, 여기 3개가 더 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플러스가 편하니까 이 그래프랑 K로만 생각을 하겠다. 여기에 4, 5, 6이 들어가고 7은 빠져나가야 된다. 그래서 나는 K의 범위를 설정할 때 이 1차 함수에다가 6을 넣은 함수값과 7을 넣은 함수값으로 답을 내주겠다. 이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럼 K가 어디랑 어디 사이에 들어가 있어야 돼? 6 넣으면 얼마고? 10이고 7 넣으면 12니까 여기 등호 여기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도 돼? 맞아, 여긴 들어가지. 서연이 여기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그치? 여러분 다 됐어요? 다 된 거 맞아요?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여기까지 들어가 버리면 K가 이게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치? 얘가 뭐였는데 7,12까지 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해가 몇 개가 되는 거야? 만약에 여기까지 되면 몇 개? 그렇지, 13개가 되는 거예요. 왜? 왼쪽도 당연히 하나가 더 추가되니까. 이해됐죠? 여러분? 괜찮지요? 요 정도는 이게 그냥 씩씩 풀 수 있게 만들어 놔야 돼. 알겠죠? 네.
아무튼 그래서요. 요렇게 이제 개수가 1인 그래프들 절대값 씌워놓은 것들이 이제 그렇게 풀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긴 해요, 여러분. 얘는요, 개수가 다르죠. 개수가 다른 애들은 그냥 좀 삐뚤어질 뿐이거든요. 이게 딱딱 대칭이 안 맞을 뿐이야. 그래도 우리의 포인트는요, 얘랑 얘를 각각 0으로 만든 애들을 찍어서 그냥 직선으로 연결해주면 돼. 그건 달라지지 않아. 얘가 아무리 절대값 함수가 많이 있어도 얘들아 막 플러스 마이너스 따져서 풀어낼 거잖아요. 그랬을 때 차수가 달라지나? 그건 아니잖아. 어쨌든 1차식들의 모음이지 않아? 다 직선 모여 있는 거지 않아? 결국에는? 그쵸? 그래서 얘도 그렇게 가겠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요. 내가 이걸 어떻게 생각해? 그냥 보자마자 이런 애들은 다 그래프로 푸는 거예요. 자, 일단 뭐 대입해? 4 대입해봐. 4 대입하면 얼마? 10이죠? 여기 4,10 하나 있을 거고 3분의 2 대입하면 왼쪽만 하는 거예요. 왼쪽만. 여기 0되니까 3분의 2 하면은 뭐 3분의 적이니까 얘보다 작죠? 아무튼 얘보다 작죠? 여기 있어요. 그지? 점 2개 찍어놨죠? 이 2개 어떻게 되면 된다고요? 이렇게 연결되면 된다고요. 됐어요? 됐어요? 그럼 봐봐. 14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10이 여기니까 10이 여기니까 14 여기겠네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요. 여기 아니면 여기죠? 여러분 계산할 필요도 없네요. 답 몇 번이에요? 2번이죠? 벌어져 있는 답의 범위가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답은 2번이지. 괜찮아요? 여러분? 되겠어? 안 돼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여러분. 오케이? 할 수 있죠? 한번 잘 해보세요. 자, 그 다음에요. 이제 1차 부등식에서 1차 부등식은 내가 아까 절대값 하나만 하면 된다고 얘기했는데 역수치하는 거 하나 정도 정리가 더 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우리가 은근히 좀 헷갈려 하는 것들이 있어. 자, A가 B보다 크면 A분의 1과 B분의 1 부호가 어떻게 되나요? 부등호가 어떻게 되나요? 무조건 바뀌어? 아니야? 어떻게 돼? 승우 바뀌어? 항상? 그러면 하윤이 어떻게 돼? 바뀌어 안 바뀌어? 항상 바뀌어? 뭔가 안 바뀌는 게 있을 것 같잖아. 그래서 그런 거죠. 안 바뀌는 걸 말해줘. 언제 안 바뀌어? 응? 음수일 때? 둘 다 음수일 때? 윤지 별거 아닌데. 그렇지. 부호 다를 때만 그래요. 자, 얘가 둘 다 양수면요 바뀌어요. 그리고 여러분 제일 헷갈리는 게 이건데 둘 다 음수일 때 있죠. 음수일 때도 바뀌어요. 한번 넣으면 되지 뭐.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라고 해봐. 역수치하면 마이너스 3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아니 뭐야 뭐죠? 아 여기가 3이잖아. 네. 막 다 바꿔 썼네. 여기가 3이니까 2니까 A, B 자리를 바꾸면서 내가 부동 방향 바뀐다고 생각하면서 막 바꿨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되니까 음수일 때도 부동 방향 바뀐다고요. 알겠죠? 응, 별거 아니지만 머릿속 정리 한번 해놔 얘들아. 음수일 때 역수치할 때 자꾸 반대로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뭔가 문제 풀다가 자꾸 실수를 해오더라고요. 머릿속에 넣으세요. 그러니까 역수치해지면 부등호 방향은 무조건 바뀌는 거야. 언제만 안 바뀌어. 언제만. 하나 양수가 하나 음수일 때. 왜냐면 음수는 역수치해도 음수고요. 양수는 역수치해도 양수니까요. 당연히 이때만 안 바뀌는 거지. 알겠지요? 자, 그 다음에 이거랑 또 이제 나오는 게 뭐가 있어? 1 기준으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수가요 1보다 작대요. 그럼 역수치하면 무조건 어떻게 돼?
무조건 1보다 크죠? 그치? 그래서 가끔 나오는 것들이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있어요. 어떤 x가 a에서 b까지랑 둘 다 양수라고 칠게요. x가 그러면 이제 부등호 방향이 바뀌겠죠. b분의 1에서 a분의 1까지 이거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이게 뭐가 있어요? 헉, 우리 건데 어디 가지? 종이 아저씨가 오셨는데 지나가시네.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 잠깐만. 자, 해가 존재하려면 어때야 돼? 선주, 어때야 돼? 봐봐, 얘들아. 만약에요, A가 1보다 크다고 생각해봐. A가 1보다 커? 그럼 요거의 범위가 어떻게 생기는 거야? 여기 0하고 1이 있을 때 A부터 B까지가 지금 해의 범위가 이렇게 생겨 있는 거죠. 그치? 근데 아까 뭐라 그랬어? 1보다 큰 수들은 역수치하면 무조건 못 된다 그랬어. 1보다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그치? 그럼 B분의 1이랑 A분의 1은 어디로 들어가겠어? 무조건 이렇게 들어가는 거지 않아? B분의 1, A분의 1. 얘네 해가 있을 수 있어? 없잖아. 그쵸? 이 두 개 연립식인데 내가 연립이라고도 써놓지도 않고 그래서 그런 거죠, 여러분? 그치? 선생님 식을 이상하게 썼네 라고 생각하고 있었죠? 죄송해요. 다 알고 있는 거죠? 두 개 연립했을 때 해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을 물어본 거였어요. 근데 A가 1보다 크면 A가 1보다 크면 이렇게 생겨버리니까 해가 존재해야 하네? 아예 안 한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 어떻게 돼야 돼? 하나가 여기 있고 하나가 여기 있어서 AB가 애초에 이렇게 생겨야 된다는 얘기야. 그치? 그래야 A분의 1은 1보다 커지죠. 여기로 오겠죠. 얘는 일로 오겠죠. B는 1보다 컸으니까 B분의 1은 1의 왼쪽인 1로 가겠죠. 그래서 요렇게 되어서 중간에 겹치는 데가 생긴다 라는 얘기죠. 이런 문제도 이제 모의고사 문제를 좀 풀다 보면 얘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제 그 정도만 해놓으면 우리가 막 기본적인 부등식의 성질을 모르는 건 아니니까 얘까지만 좀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괜찮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여기 복습 좀 잘 하세요. 중요합니다. 1차 부등식은 특별히 다른 건 없고요. 여러분 요것도 별표 하나 쳐놓으시고요. 이거 우리 언제 얘기했지? 뭔가 지난번에 다른 거 하다가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다 알고 있긴 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여기 하나 써놓을까 그냥? 루트 1 곱하기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입니다 라고 주어져 있어. 이렇게 주어져 있어. 그러면 얘는 여기서 뭘 알 수 있는 거야? 뭘 알 수 있어? a가 0보다 작다 하면 돼, 안 돼? 작거나 같다로 풀어줘야 되지, 얘들아. 이거 진짜 조심해야 되죠. 정수 x 개수 구할 때 여러분 여기서 앞에 마이너스 붙었네 이러고서는 음수다 해서 풀어버리면 제일 실수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도 a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왜? 0 넣으면 좌변 0, 우변 0 되니까요. 알겠죠? b도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헷갈리면 안 돼.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울 때 얘들아 처음 배울 때 a가 음수고 b도 음수면요 루트 a, 루트 b가 마이너스 루트 ab예요. 이렇게 배운 것 때문에 자꾸 등호를 빼먹는다고요.
근데 애초에 이 조건으로 주어져 있으면 얘는 0일 수 있습니다가 포함이 된 거기 때문에요. 요거 잊지 말아야 된다고. 조심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그럼 분수도 마찬가지지. 루트 a분의 루트 b가요. 마이너스 루트 ab가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우리는 이걸 반드시 어떻게 풀어야겠어? 원래 뭐인 걸 알아. a는 뭐여야 돼? 부호가. 이렇게 되려면. 언제 이렇게 되는 거야? 분모가 음수이고 분자가 양수일 때 이렇게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들어있긴 하잖아요. 그죠? 이걸로 식을 풀 때는 어떻게 해야겠어? a는 0보다 크거나 같아. 크거나 같죠? 분자 역일 수 있으니까요. b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작거나 같다. 작다죠. 분모니까 연결 수 없잖아요. 알겠죠? 여러분 다 아는 거겠지만 이런 걸 잘 챙겨가야 돼요. 왜? 평소에는 일단 풀고 틀렸다가 아 맞다 이러고 넘어가잖아. 시험에서 또 틀린단 말이야. 알겠지? 안 틀리게 만들어야지. 그거 얘기하려고 한 거고요. 그럼 이제 1차 부등식은 우리 뭐 정리한 거 정리 더 이상 할 거 없을 것 같아요. 2차 부등식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요. 그죠? 자, 2차 부등식도 여러분 기본 문제들은 다 잘 풀겠지만 기본적으로 이 부등식 자체를 바라보는 눈이 좀 계속 함수로 바뀌어야 돼요. 함수 둘의 비교. 지금 1차 부등식도 우리가 그걸 연립해서 온 거죠. 연습해서 온 거죠.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식을 연립해서 푼다가 아니라 두 그래프의 위아래를 비교를 하겠다고요. 위치 관계를 비교해서 풀겠다고. 이것도 마찬가지야. 아주 기본 문제. 첫 번째 문제인데 얘부터도 보자면 2차 부등식 보자마자 얘가 0보다 크다라고 주어져 있는 걸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거예요? y는 이거입니다 라는 2차식과 y는 0입니다 라는 상수함수의 위치 관계를 비교하는 걸로 보겠다고요. 알겠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봐주는 거야? 어떤 2차식이 있어요. 그럼 위로 블록일 수 있고 아래로 블록일 수 있잖아. 근데 지금 뭐라 그랬어? 얘가 0보다 큽니다 라 그랬거든요. 이게 0보다 큽니다. 이 0을 뭘로 보겠다고요? y는 0으로 보겠다고요. 그러니까 누구로 보는 거야? x축으로 보겠다고요. 이런 해의 모양이 나오려면 1번이야, 2번이야? 2번이죠. 위에 있는 거는 여기니까. 괜찮겠죠? 그래서 요거인 걸 우리가 바로 알 수 있다. 되겠죠? 뭐 저거야. 기본 문제니까. 조금 넘어가 보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기 일단 질문 먼저 받을게. 질문 한번 해보실래요? 내가 풀어줄 걸 먼저 얘기하자면 576은 풀어줄 거고 연립 전까지는 그 정도 해주면 될 것 같긴 한데 579도 한번 개념 정리하고. 얘들아 149쪽에 질문 뭐 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볼게요. 얘들아 이거 내가 왜 별표 쳤을까요? 우리 항상 이런 거 있으면 이런 거라는 거는 최고차 항에 뭐가 붙어 있을 때? 미지수가 붙어 있을 때. 오케이? 계속 알아봐야 돼요. 진짜 중요해요. 오케이? 시험 본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죠. 딱 봤는데 그냥 문제 읽기도 전에 얘가 있어. 이거 먼저 체크. 뭐 찾아야 돼? 몇 차라고 주어졌는지. 2차 부등식이라고 만약에 x에 대한 2차 부등식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써 있었어. 그럼 우리는 그걸 읽자마자 뭐부터 해놔야 돼? 아, m은 2가 아니겠구나. 그치? 근데 지금은 그런 말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그냥 풀면 되겠네? 하면 되나요? 가 아니라 케이스가 둘로 나눠지는 거예요. 뭐랑 뭘로? m이 2가 아닐 때랑 m이 2일 때랑. 왜? m이 2가 아니면 얘는 몇 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2차 부등식이 되는 거고 m이 2일 때는 1차 부등식 혹은 상수가 되는 거겠지. 식에 따라 다르겠죠. 푸는 방법이 아예 달라지니까. 자, m이 2일 때부터 한번 점검해보자. m이 2일 때 식에다가 m2 집어넣으면 얘가 싹 없어지네요. 그럼 뭐가 나와?
1이 0보다 큽니다가 되거든요. 여러분 이게 지금 이 부등식 자체가 말이 되는 식이야 안 되는 식이야? 되는 거죠. 그러면 m은 2가 해가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되는 거죠. 만약에요 이거의 해를 구하시오 라고 문제가 나와 있었다고 쳐보자. 그러면 이때는 m이 2가 될 수 있는 걸까 없는 걸까? 없는 거죠. m에 2를 넣었더니 말이 안 되잖아. 그럼 해가 아니라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m이 2는 포함될 수 있다. 첫 번째는 그거예요.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요. m이 2가 아닐 때 그럼 얘는 2차 부등식이 된단 말이죠. 그럼 봐봐. 여러분 다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정리할게요. 내가 2차 부등식은 조금 개념 얘기 많이 한다고 했잖아. 그쵸? 그래서 좀 잘 아는 사람들은 그냥 맞지 한번 정리해서 듣고 너무 졸리면 뭐 좀 이렇게 씹어 먹고 하세요. 네. 자, 봐봐. 얘들아. 어떤 2차 식이요. 2차 식이 0을 뭘로 보기로 했어요? 우리 무조건 X축으로 보기로 했죠? 그치? 0 무조건 X축으로 보는 건데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거잖아. 그러면 우리는 X축을 기준으로 저 2차 함수가 항상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우리 기본적으로요. 6개의 위치 관계가 있죠. X축과는. 아래로 볼록인 애들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위로 볼록인 애들은 이렇게 생겨 있을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아래로 볼록인 애 생각해봐. 얘가 X축보다 항상 위에 있으려면 1번, 2번, 3번 뭐 말하는 거야? 1번 말하는 거죠? 얘를 말하는 거죠? 판별식 D가 0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는 거죠. 되겠죠? 그러니 모이면 된다. n-2가 0보다 크고 판별식 D가 0보다 작으면 된다. 자, 그러면 이것도 되는지 한번 볼까요? 위로 볼록? 위로 볼록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당연히 안 되죠? 왜? 항상 뭐였으면 좋겠대? 항상 X축보다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아무리 얘를 위로 끌어올려도 X축보다 아래로 내려가는 영역이 생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건 아예 안 된다. 그럼 우리 뭐만 풀면 돼요? 아, 요거 하나 풀고요. 얘 하나 풀어서 이 둘이 답입니다. 해주면 되겠죠. 됐어? 자,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 이제 이거는 2차 함수에서부터 계속 얘기를 했던 거기는 한데요. 이거 한번 봐보자. 두 2차 함수가 있대요. 근데 이 2차 부등식 요거의 해가 이렇게 생겼대. 그럼 우리 어떻게 봐줘야 돼? 한쪽으로 넘겨주는 거죠. 어떻게? fx-gx가 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를 만족하는 해의 범위가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자, 얘를 만족한다는 게 무슨 얘기예요? 어떤 2차식이 뭐보다? 0은 무조건 뭐다? x축이다.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이 이거입니다. 이렇게 풀어주겠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럼 뭐야? 이 식 자체가 이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거예요? 마이너스 2와 3을 기준으로 이렇게 생긴 거라고요. 되겠어? 그래야 저게 말이 되는 거잖아. 그럼 우리 뭐라고 생각하자? 이런 거 그냥 hx라고 치환할게요. 자, hx 굳이 써보자면 최고차계수 알아? 몰라? 몰라요. f 빼기 g의 최고차계수는 몰라요. 근데 해를 알죠?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이고요. f1 빼기 g1이 결국 뭘 말하는 거니까? h1을 말하는 거니까요. 여기다가 1 대입한 게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4입니다. a값 나와 안 나와? 나오죠. 되겠어? 그럼 얘도 그냥 뭐 하면 돼? a값 나온 거에다가 5 대입해주면 되죠. 되겠지? 이 정도는 여러분 다 할 수 있어요. 자, 얘도 한번 볼게요. 얘도. 여러분, 얘는요. 마찬가지야. 이것도요. 영역을 다 나누어서 풀어도 되기는 하거든요. 우리 원래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성립하고요. 마이너스 3에서 1 셀 때 성립하고 1보다 클 때 성립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연립하고 막 다 해줘야 되겠죠. 근데 웬만하면 가능한 문제들은 다 그래프로 연습하자고요. 오케이? 자, 얘 어떻게 생겼어? 누구랑 누구 찍어야 돼? 마3이랑 1 찍어야 되죠. 마이너스 3, 얼마 지나고요? 4 지나고요. 1, 얼마 지나고요? 4 지나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얘 어떻게 돼?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겠죠. 근데 모이기를 바라는 거냐면 얘들아, 얘가 항상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대. 뭐라 그래? 얘 모양보다요 더 위에 있었으면 좋겠대. 이차 함수가 항상.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따져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그래프의 성질을 한번 찾아봐 주자고요. 보니까 2차 항과 1차 항까지는 주어져 있네. 그럼 뭘 알 수 있다는 거야? 저 두 개가 주어져 있으면 저 2차 함수 성질 중에 어디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 축까지는 알 수 있는 거죠. 그치?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줘보자. 그럼 2분의 1에 x-1의 제곱에 플러스 a-4분의 1 이렇게 되겠네요, 여러분. 그러면 얘는 뭐가 성질이 뭐예요?
축이 얼마다? 1로 고정이고 A 값에 따라서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애네. 그러면 여기가 1이었잖아. 그러니까 축은 1로 고정인데 어떤 이차함수가 있어가지고 얘가 축은 1인데 여기서 이렇게 A 값에 따라서 꼭지점의 Y좌표가 바뀌는 애구나 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이해돼요? 괜찮죠? 자, 그럼 뭐겠어? 뭐야? 이런 모양이면 이거 돼, 안 돼? 되죠. 그래서 생각을 하면서 풀으라고. 그러니까 A에 뭘 구하라고 했구나? 최소값을 구하라고 했구나. 이 꼭지점의 Y좌표가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를 그래서 구하라고 했구나. 이건 거야. 이렇게 내려갈 수 있다고 없다고? 없잖아. 모든 X에 대해서 다 성립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언제가 최소겠어? 얘가 이렇게 접할 때. 오케이. 저 2차 함수랑 얘 중에 오른쪽 거랑 접할 때. 얘들아, 얘 중에 오른쪽 거는 무조건 얘가 다 뭐일 때였어? 플러스일 때였죠. 양수일 때였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2x 플러스 2가 되는 거라고요. 2x 플러스 2랑 얘랑 뭐입니다? 접합니다. 판별식 D가 0입니다. 되겠어요? 하시겠죠? 예, 넘어갑니다. 그래프로 항상 생각해서 풀어주시면 되어요. 얘들아, 이것도 한번 해볼까요? 이거요. 사실 그냥 풀어도 답이 나오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게 무슨 뜻일지 한번 생각해볼래? 580번도 별표 하나 쳐주세요. 이걸 그래프로 저 관계가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본다고 치면 어떻게 될지. 580번. 얘들아, 이거를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겠다는 거냐면요. 마찬가지야. 내가 이 왼쪽은 잘 봐. x에 대한 식이에요. 그죠? 왼쪽은 x에 대한 식이야. 그러니 어떤 2차 함수 그래프가 있는 거야. 근데 오른쪽은요. n은 숫자잖아. 그치? a 같은 애들이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어떤 숫자라고요. 그냥 이렇게 a 써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야. 그치? 그러니까 얘 결국 뭘 말하는 거야? 어떤 2차 함수랑 얘는 요렇게 생겨서 그거 아래가 이거입니다. 우리 원래 하는 그 똑같은 모양인 거야. 근데 저걸 어떻게 볼 거냐면 잘 봤더니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있는 거는 오케이. 그건 알겠어. 여기가 x축이라고 하면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3인 거는 알겠어. 근데 그게 뭐보다 작습니다 하는 그 뭐가 뭔지를 봤더니
x에다가 n을 대입한 값이네. x에다가 n을 대입한 값이네. 얘들아. 어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않아? 내가 만약에 이 식에다가요. 5를 대입할 거야. 5 대입하면 값은 얼마 돼? 12 되죠? 그치? 12 되지? 우리가 그래서 그냥 여기가 12다 라고 써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 여기가 y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 얘들아. 잘 봐봐. y는 12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푸세요 라고 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이거일 수 있다고. 얘가 뭐? 식에다가 5를 대입해서 5-3, 5 플러스 1 이렇게 써있을 수 있는 거지. 이해돼? 그러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요점의 좌표가 지금 5,12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함수에다가 5를 대입한 그 결과 값을 y값으로 가지는 어떤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는 영역을 말하는 거야. 오케이? 되겠어? 이거 돼, 안 돼? 자, 그러면 얘는 해가 당연히 뭘로 나오겠어? 항상 대칭이 맞잖아. 내가 5를 대입한 식이었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겠어? 마이너스 3이겠죠? 여기 2차이 나면 여기 무조건 2차이 나야겠죠? 그래서 이거의 해는 뭐가 되겠어? 만약에 내가 여기를 12로 딱 넣었다라고 하면 마이너스 3보다 크고 5보다 작습니다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걸 거란 얘기야. 이해됐을까요? 여러분 이거 이해 안 된 사람은 영상 꼭 한번 다시 봐야 돼. 알겠죠? 이건 여러 번 봐야 돼요. 자, 일단 이어서 갈게요. 지금은 봐봐. 그래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한 거냐면 지금 이 그래프에다가 n을 대입한 게 오른쪽 값이거든요. n을 대입한 게 오른쪽 값이야. 그래서 요거 자체가요. 그냥 뭐가 되는 거야? 이 식을 내가 fx라고 잠깐 잡아볼게 얘들아. fx를 x-3, x 플러스 1이라고 잡아보면 이 식은 f에다가 n을 대입한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점의 좌표가 뭐일 거라고? n, fn이라고 했을 때 y는 fn 이렇게 그어져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어? 그 y값으로. 그랬을 때 해가 마이너스 4부터 n까지래. 아, 오케이. n인 거는 이제 이해가 된다고. 왜? 나 2차 함수에다가 n을 대입한 그 결과값을 y는 어쩌고로 잡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n일 거라고. 근데 얘는 뭐래? 얘는 마이너스 4래. 여기 얼마 차이 나? 3 차이 나잖아. 그럼 여기 얼마 차이 나야 돼? 3 차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 6이라고요. 이해됐어요? 됐어? 그래서 얘는 6인 게 그냥 바로 나오는 거야. 여기 6인 게 나와. 선생님 그럼 이건 이제 또 그럼 풀어주면 되죠? 2차 함수 또 풀어주면 되겠네요? 아니죠. 왜? 얘도 뭐야? 얘도 이 식에다가 n 대입한 거랑 m 대입한 거랑 결과가 같습니다잖아요. 근데 우리 n이 얼마라고? 6이라고요. m 얼마겠어? 당연히 m 자체가 마이너스 4가 돼야 되는 거지. 이해돼? 그래서 얘가 6이고 얘가 마이너스 4라고요. 하나도씩 안 세우고 푸는 거라고. 여러분 이거 할 수 있어야 돼. 알겠죠? 이 문제 580번 하나 제대로 이해하면 웬만한 거 다 그래프로 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요거 복습 좀 잘 해봐. 안 되는 사람들은 찾아서 또 질문하세요. 알겠죠? 영상도 다시 보시고 요거 잘 익혀가세요 여러분. 알겠지요? 자, 2차 부등식도 넘어갈게요. 우리 이것도 지난 시간에 한번 얘기했던 것 같긴 한데 그쵸? 얘 뭐였어? 가우스 주어져 있으면 이거는 무조건 뭐한다? 그냥 치워나면 된다. 그치? 그리고 요것도 어떻게 한다? 아, 여기 꺾어져 있는 거 마이너스 2, 5 요걸로 생각하겠다. 되겠죠? 요건 좀 넘어가고요. 여러분 여기서 질문 뭐 있어요? 질문 일단 여긴 다 계산 문제들이긴 한데 혹시 풀었는데 안 된 거 있으면 좀 줄까? 없어요? 여러분?
뭐 하나 해줄까요? 사실 다 어려운 건 아닌데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냥 하나씩 이렇게 잡고 하면은 다 할 수 있는 문제들이기는 하니까요. 그래도 한두 개 하지 뭐. 그죠? 맨날 나오는 거. 자, 합시다. 집중하세요. 자, 얘는 요 그래프, 이게 뭐예요? x-4, x 플러스 2. 그래서 물론 그래프 안 그래도 여러분 할 수 있는 거 알지만 그리겠다고요. 이렇게 생겼으니까 얘는 x의 범위가 뭐라고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등호 들어가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시고 위의 식은 이렇게 됐고요. 얘는 뭐예요? 정수의 개수가 4개라고 하니까 우리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그냥 잘 연립하면 되죠. 얘 뭐? 마이너스 2에서 4까지는 정해져 있는 거고요. 요거는 어떻게 생긴 거야? x가 뭐에서 뭐까지? k-1, 마이너스 k-1 이렇게 되겠죠? 괜찮아요? 그래서 얘가 뭔가 뭐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지. 그랬을 때 정수의 개수가 4개가 들어가야 된대.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4개가 들어가려면 얘 지금 어떻게 하면 되는 거야? 4, 3, 2, 1까지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치? 요 안에 그러니까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하는 정수가 4개다 라고 하면 요거가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얘가 이렇게 해서 이 사이에 4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괜찮지? 근데 또 조심해야 될 건 뭐도 있어? 요렇게 해서 그 안에가 4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근데 걔네를 합쳐보면 사실은 범위가 다 같게 나오는데 이것도 한번 풀고 그래프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기는 할게요, 여러분. 자, 일단 한번 보자. 얘 지금 어떻게 하라 그랬냐면 이거를 우리가 근데 그냥 그래프를 할게요. 왜냐면 막 다 그 그래프를 안 잡고 다 나눠서 하는 게 너무 계산이 길거든요. 근데 기준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아. 봐봐.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거긴 하지만 우리가요 이거 봤을 때 내가 무조건 뭐 하라 그랬어? 1차 함수는? 어차피 그냥 V 딱 생각하라 그랬지? V 생각하는 게 뭐가 좋냐면요 얘는 위에다 그릴게. 마이너스 1 이렇게 있어서 K가 있어서 얘보다 작습니다니까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려오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이걸 먼저 생각하잖아? 그러면 방금 이제 여러분이 보통 계산할 때 이게 여기서 4개일 때 여기서 4개일 때 여기서 4개일 때 이거 하는 거 있죠? 이걸 안 하게 된다고요. 왜 안 하게 될까? 이 범위의 기준점, 중점이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1이잖아. 이 V자를 생각하면요 자연스럽게 얘는 범위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똑같이 떨어져 있는 영역을 생각을 하게 된다고. 이해되니 얘들아? 돼 안 돼? 봐봐 이거 생각하라고요. 지금 보면요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이잖아. V자 기준으로 얘가 쪼개져 있으니까. 그쵸? 돼요 안 돼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범위가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을 거라고요. 그런 애를 여기다 가지고 왔을 때 겹쳐지는 게 4개가 돼야 된대.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 여러분 보통 풀 때 여기 생길 때 여기 생길 때 여기 생길 때 이렇게 나눠서 한단 말이야. 얘들아 여길로 생길 수가 있겠어 없겠어? 여길로 없죠. 없지.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 얘들아. 어려워요? 너무 어려워? 어려운 거 아니야. 잘 안 되면 그냥 계산해서 풀어도 되긴 해. 근데 계산해서 풀다 보면 이걸 이해하게 될 거야. 왜냐면 계산하기 싫으니까. 자, 봐봐. 얘들아. 여기가 지금 이제 마이너스 1이잖아요. 그치? 근데 내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 보통? 케이스 나눠서 풀잖아. 정수가 4개가 되라고 하니까 오른쪽에 이렇게 4개 생길 때 가운데 4개일 때 왼쪽 4개일 때 한단 말이야. 오른쪽 4개 생긴다고 해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4, 3, 2, 1 요거까지 포함하게 우리가 뭔가 세팅을 해주겠지. 1까지 들어가야 돼. 그러면 K 요 값이 뭐 0 대충 이런 데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잖아. 그쵸? 그래 안 그래? 근데 내 영역 요거 있잖아요. 이 영역 자체가 애초에 누굴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이라고. 근데 저렇게 오른쪽에다가 치우쳐서 넣을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이거를 막 계산해서 풀어보잖아? 그러면 겹치는 K가 없습니다. 아, 그럼 1번 케이스는 해가 없고, 이렇게 그냥 생각 없이, 아, 1번 없고, 아, 2번 이렇게 막 푸는데, 아, 2번 없고, 막 이렇게 그냥 간다고. 그걸 할 필요가 없다고요, 근데. 이거 V자를 계속 생각을 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어? 얘들아? 대한대. 그러면 가운데도 생각해보자고요. 가운데다가 얘가 지금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대칭이네요. 마이너스 1 기준으로 대칭이니까요. 그냥 딱 정해지는 거야. 여기를 기준으로 왼쪽으로 떨어진 만큼과 오른쪽으로 떨어진 만큼이 똑같아. 그러면서 저기에 겹치는 게 4개가 돼야 된대. 그럼 바로 풀 수 있잖아. 바로 풀 수 있잖아. 그렇지 않아? 지금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 해봐봐. 잠깐 시간 줄게. 그렇게만 생각해서 푸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하고요. 하나는 주어져 있는 게 뭐예요? 마이너스 2에서 4까지 등호 들어가나? 들어가 있는 걸로 있어요. 그 다음에 나의 두 번째 범위는 뭐예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떨어진 정도가 같은 거야. 얘는 등호를 안 포함하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요만큼과 요만큼이 같아. 그랬을 때 겹치는 부분이 지금 여기네요. 여기. 요거는 포함하고 여기는 안 포함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여기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가 몇 개이길 바라는 거야? 4개이길 바라는 거야. 그럼 무조건 모일 수밖에 없어. 마일 0하고 1까지는 들어가 있기를 바라는 거야. 2는 오른쪽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근데 요 값이 얼마였어요 지금? k 플러스 1인가요? k 마이너스 1이래요. 자, 여기가 k 마이너스 1이거든요. 그럼 이거가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1하고 2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거야. 이게 다야. 뭐만 결정해주면 돼. 등호가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만 결정해주면 되죠. 물어볼 거예요. 빨리 이거 양쪽 생각해봐. 양쪽 생각해보세요. 왜? 아, 다리가 아파가지고 까고 있었어. 여러분 어때야 돼요? 1보다 어때야 돼? 승우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혜윤이 들어가 안 들어가? 선주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지. 잘했어.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왜? 여기가 1이 된다고 생각해봐 얘들아. 여기 뻥 뚫려 있잖아요. 정수 4개가 안 되잖아요. 그죠? 괜찮지? 2는 들어가 안 들어가? 승우 들어가 안 들어가? 하연이 안 들어가? 선주 들어가는 게 맞아. 자, 여기 들어가도 되지. 왜요? 여기가 2면 여기 딱 2면 어차피 2는 안 포함이잖아. 괜찮지? 여러분 정리 좀 하시고요. 공부 좀 하세요. 알겠죠? 여기 2차 부등식 단원을 여러분이 조금 시간과 에너지를 써서 공부를 잘 해놓으면 앞부분 함수 방정식에 다 도움이 됩니다. 진짜 중요한 단원이에요. 알겠죠? 많이 못하더라도 좀 확실하게 익히고 가는 걸로 하세요. 다음 장 일단 넘어가고요. 스텝 2는 내가 좀 보고 여러분 숙제 검사도 좀 해보고요. 주요 문제들은 영상으로 좀 따로 올려주는 걸로 할게.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생각보다 여러분 헷갈려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좀 많이 풀어줄게요. 수업 때는 대표 문제만 풀고. 여러분 591도 좀 보자. 591 너무 자주 나오는 거죠? 이건 약간 티피컬한 문제기는 한데요. 그래도 또 한 번 그래프로 생각하자고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게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이거 뭐예요? 위로 블록한 어떤 함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걸 안 쓰게 되더라도 습관적으로 꼭지점 좌표는 항상 잡아주는 게 좋아. 그래야 이상한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럼 얘 뭐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에 얼마죠? 그냥 어쩌고 이렇게 쓸게요. 축만 확인하는 걸로 하자. 얘는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 x 마이너스 2분의 3의 제곱에 플러스 어쩌고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얘는 뭐고? 아래로 볼록인 축이 2분의 3인 어떤 함수가 있고요. 얘는 위로 볼록인 축이 2분의 5인 어떤 함수가 있어요.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대요. 되겠죠? 그러고 나서요. 여기 2분의 3, 2분의 5만 체크한 거예요. 근데 얘를 만족하는 mx 더하기 n을 구하라는 거야, 얘들아. 그래서 내가 그림을 그리면서요. 이걸 이렇게 그리진 않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만약에 이렇게 생겨 있으면 얘들아 이렇게 생긴 1차 함수가 들어갈 수 있어 없어? 저 사이로 들어가는데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 붙어있진 않겠다 하고 내렸어. 이렇게 내려서 그렸어. 근데 좀 이상하지 않아요? m제곱 더하기 n제곱을 구하래 얘들아. 한 개겠어요? 한 개겠어? 무수히 많지 않겠어? 왜냐면 얘가 제일 위에 있고 얘가 제일 아래에 있고 그 사이에 껴있는 1차식을 구하래잖아. 아 무수히 많지 않아요? 그쵸?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걸 구하래. 그럼 무슨 얘기야? 하나로 정해질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아 그럼 뭐겠다? 얘랑 얘랑이 사실은 어떻겠다? 응? 어떻겠다? 어떻다는 거야 민정이? 하나만 있으려면 저 사이에 들어있는 1차 함수가 딱 하나만 있으려면 둘의 관계가 어때야 돼? 세연 응? 얘랑 얘랑이 뭐여야 돼? 뭐여야 돼? 아니 왜 다 같다라고 말하는 거야? 같다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접한다를 생각하고 말하는 거 맞아요? 맞아? 왜 언제부터 우리 접한다를 같다라고 얘기하기로 했어? 왜 다 같다고 말하는 거야? 얘들아 아니 내가 한 명이 그랬을 때는 같다가 뭐지? 했는데 또 응? 아니 여러분 접하는 2차 함수 같다라고 표현하기로 했어요 여러분끼리? 나 빼고 그러기로 한 거야 지금? 얘들아 이 두 개가 서로 접하는 거죠. 접하는 거 이렇게 접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치? 접하고 있으니까 아 그러면 저 사이에 들어갈 수 있는 1차 함수가 몇 개밖에 없겠구나. 하나밖에 없겠구나. 그 얘기인 거지.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걸 구하라고 하는 거예요. m과 n은. 그럼 그건 어떻게 구하는데요? 이 접점의 좌표를 일단 구하면 될 거 아니야 얘들아. 근데 우리가 이 그래프랑 이 그래프랑 접할 수밖에 없구나를 알았으니까 얘 빼기 얘를 하면 무슨 식이 나올 거야?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죠. 괜찮지? 얘와 얘의 해를 구하는 식인 거니까. 근데 그게 하나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완전 제곱식이 나오겠죠. 오른쪽으로 빼주면 뭐가 됩니까? 2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8이니까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니까 x는 2가 되어요. 그 요점의 좌표가 뭐다? 2, 뭐 어쩌고가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의 방정식은 우리가 어떻게 세워주면 돼? 이거 그냥 구하면 얼마예요? 얼마지? 3가? 4요? 그럼 2,4를 지나는 직선과 얘가 뭐합니다? 접합니다 해서 세워주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이것도 하나만 얘기하자면 얘들아 이 그래프랑 접하는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지만 m과 n이 나오는 거잖아. 얘를 어떻게 구하겠다고? 한 점을 알았으니까 y는 m에 x-2 더하기 4 해서요. 얘 연립해서 d는 0 풀어주겠다고요. 되겠죠? 물론 미적 원 되어 있는 친구들은 그냥 뭐 하면 돼요? 지나는 점 알고요. 얘 2에서의 기울기 구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얘 미분하면 뭐니까? 2x-3이니까 기울기 1이네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y는 x 플러스 2 이렇게 바로 나오네요. 되겠죠? 그러면은 m이 1이고 n이 2고 이렇게 나오나봐요. 이제 뭐 그거는 알아서 하시고 연립해서 풀어주셔도 괜찮습니다. 되겠죠? 여러분 좀 그래요. 기분이 별로 안 좋네요. 여러분 이렇게 물론 문제는 잘 푸는 거 아는데 너무 이렇게 그냥 기계처럼 푸는 것 같아요. 여러분 뭐 하는지 생각 안 하고. 그치? 복습 잘해 진짜. 알겠지? 물론 쌓인 복습이 많은 걸 아는데 그래도 해야지. 내가 2월 진짜 금방 간다. 2월 짧잖아요. 2월 진짜 짧잖아요. 2월 짧고 다음 주 수요일은 안 하는데. 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수요일 뭔데? 양력 배치우나. 보고 오면 되지. 당연히 와야지. 야, 우리 수요일은 정규잖아 우리 그치? 와야지. 보고 와야지 당연히. 보고 오세요. 뭔 말인가 했네. 안 와도 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2차 부등식의 기본 영역들이기는 하고요. 이제 얘네들 있죠 여러분.
근해분리 문제들. 근해분리 문제들도 유형 정리를 좀 한번 해봅시다. 자, 2차 함수에서도 했었던 거죠? 2차 함수에서 하면서 이거는 사실은 2차 부등식 문제다 하면서 우리 근해분리 했던 거 있죠? 뭐 하기로 했어? 판축함 하기로 했었죠? 판별식, 축의 위치, 함수값 비교. 자, 이거 뭐래요? 서로 다른 두 근이 모두 얘와 얘 사이에 있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항상 그래프를 좀 그려주세요, 여러분. 서로 다른 두 근이라고 했고요.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 있대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판별식 D. 서로 다른이라고 있으니까 D가 0보다 큽니다. 두 번째, 축. 제 축이 얼마예요, 지금?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마이너스 K. 얘가 어디서 어디 사이에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에서 3 사이에 있어야 되죠. 함수값. fx라고 칠게요. f-1 어때야 돼요? 0보다 크다. f3 0보다 크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죠 지금? 괜찮죠?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이 판축함 할 때 그걸 생각하라고요. 내가 이 세 가지를 다 쓰지 않았을 때 무슨 일이 생기는지. 봐봐. 1번, 2번, 3번이라고 해볼게요. 저 세 개를 반드시 다 써야지만 해가 명확하게 나오는가를 여러분이 한 번은 제대로 봐야 돼. 자, 봐봐요. 내가 만약에 1번을 안 썼어. 선생님, 근데 얘네들 그냥 얼추 만족하면 이거 무조건 되지 않아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요. 1번을 만약에 안 썼어. 그럼 나는 뭐만 쓴 거냐면 축을 마이너스 1하고 3 사이에는 넣어놨어. 함수값 두 개도 양수로 만들어놨어. 그럼 어떨 수 있는 거야? 이럴 수 있잖아. 그죠? 축의 위치 잘 들어가 있고 함수값 두 개 양수고 근데 해는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판별식 반드시 써야 된다고요. 오케이? 근데 선생님 근데 그러면 이건 좀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어차피 얘가 있으니까요. 맞을까요? 아니죠. 두 개의 해를 갖도록은 만들어놨어. 함수값 두 개가 양수이도록 또 만들어놨어. 어떨 수 있어? 이럴 수 있잖아요. 그죠? 해 두 개 가져요. 마이너스 1일 때도 양수고 3일 때도 양수로 만들어놨어요. 근데 축의 위치를 세팅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될 수 있다고?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들어가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그래서 축도 반드시 써야 되는 게 맞네. 이해됐죠? 선생님 근데 그러면 3번 진짜 안 써도 될 것 같은데요? 축이 중요한 거였네요. 맞나요? 아니죠. 3번도 꼭 써야 되는 거죠. 왜요? D 0보다 크게 해서 함수 끌어내려 놓고 축도 가운데다가 세팅해 놨는데 함수값을 안 쓰면 또 무슨 일이 생겨?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축은 여기 잘 넣어놨는데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음수고 3일 때도 음수고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두 근이 이렇게 탈출해버릴 수도 있잖아. 난 지금 마이너스 1과 3 사이에 근이 들어가길 바라잖아. 오케이?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여러분? 근의 범위. 두 근이 모두 뭐보다 큽니다. 두 근이 모두 뭐보다 작습니다.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 두 근이 어디 사이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가지인 거죠. 이 네 가지 모두 다 판축함을 기본으로는 생각을 해달라고요. 알겠어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얘기했었죠? 언제만 안 써도 된다 그랬어. 언제만. 두 근 사이에 뭐가 있습니다만 안 써도 된다 그랬죠? 여러분 만약에 이 식인데요. 두 근 사이에 3이 있습니다 라 그랬어.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되는 거였어? 두 근 사이에 3이 있습니다. 함수값만 하면 되는 거였죠. 이때는 F3이 0보다 작습니다. 요거 하나로 모든 게 다 된다고요. 왜? 이미 그래프를 X축보다 아래로 끌어내려 놨어. D 당연히 0보다 크겠죠. 얘들아, 내가 방금 요걸 얘기한 이유가 그거야. 내가 뭐만 해도 되는구나 가 명확하려면 뭐를 안 썼을 때 무슨 문제가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오케이? 근데 지금 봐봐. 두 근 사이에 3이 있습니다 라고 하면 나는 F3이 0보다 작습니다만 쓰겠다고. 이렇게만 해놔도 그래프를 X축보다 끌어내려놨기 때문에 서로 다른 두 실근이 자연히 생겨요. 이걸 안 쓴다고 문제가 될 리가 없어. 오케이. 축의 위치도 문제가 될 리가 없어. 왜? 어차피 3일 때 음수니까. 근 사이에 3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지. 이해될까요? 그걸 좀 생각을 하면서 하시면 참으로 좋겠죠? 할까요? 그래프로 얘기만 하고 넘어갈게요. 두 근 중에 한 근이 요 두 근 사이에 존재를 한대요. 여러분 봐봐. 얘는 근이 정해져 있는 거죠?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그래서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있어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저 그래프는요. 요거는 한 근만 여기 존재, 뭐 이렇게 생길 수 있죠. 이렇게 생길 수 있죠. 됐어요? 근데 얘는 뭐겠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오른쪽, 왼쪽. 왼쪽이겠죠?
맞아? 왜 맞아? 생각 안 하고 자꾸 대답하면 나 다 잡아낼 거야 오늘. 너네? 너네 무슨 너네 약간 그런 거 같아. 그 차 앞에 달려있는 끄덕끄덕거리는 인형 알아요? 햇빛 받으면 끄덕끄덕거리는 인형 알죠? 눈만 마주치면 끄덕끄덕끄덕끄덕. 자꾸 그럴래? 자, 얘 왜 그래? 얘 왼쪽에 있어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면 축의 위치가 정해져 있잖아. 축이 어디야? 마이너스 2분의 5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축이 왼쪽이니까 두근이 하나만 사이 들어서 이렇게 생겼겠지. 이렇게 생길 수는 없겠지. 돼요? 자, 그러면 나 이렇게 생기기를 바래.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금성이 말해봐. 어떻게 풀어? 어떻게 풀 거야 이제? 뭐 하는 거야? 텔레파시 보내는 거야? 어떻게 풀 거야 이거? 집중하세요. 잘 봐. 자, 여러분 이거 어떻게 풀어요? 함수값으로 풀면 되는 함수값으로 이 그래프가 한 근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 사이에 있기를 바라는 거잖아요. 그럼 마이너스 2를 넣은 결과는 뭐가 되고? 음수가 되고 마이너스 1을 넣은 결과는 양수입니다. 즉 내가 이 함수를 fx라고 했을 때 f-2는 0보다 작고 f-1은 0보다 큽니다. 이렇게만 풀어주면 된다고요. 됐어요?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여러분 이제 그냥 할 수 있죠. 봐봐.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기기를 바라는 거냐면 한근은 마이너스 2랑 0 사이에 있고요. 한근은 3이랑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 금성 어떻게 풀어야 돼? 2 넣었을 때 양수. 그치? 응. 이건 했을 때 양수, 이건 했을 때 음수, 이건 했을 때 음수, 이건 했을 때 양수입니다. 하면 끝. 됐죠? 그렇게 풀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래프를 자꾸 같이 그리면서 풀어버릇해야 이런 게 아주 쉬워진다고요. 아, 얘는 뭐더라? 얘 어떻게 하더라? 이런 생각이 아예 안 들어요. 다 똑같거든, 사실은. 알겠지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제 활용 문제들이에요. 여러분, 물론 이 활용 문제 이제 하나도 또 못 풀겠다고 가져오겠죠? 이제 대신 읽으라고 나한테 그러니까 읽기 셔틀 또 시키겠죠? 해석 셔틀 시킬 거잖아, 그지? 읽기 귀찮으니까. 선생님 진짜 제가 잘 읽어봤는데 이해가 안 돼요. 문제가 이상한 것 같아요. 하고 나한테 대신 읽으라고 시키겠지만 안 풀어주겠어요. 여러분 다 풀어오세요. 그래서 요거 4개는 2차 부등식의 기본이 되어야 활용 문제를 편하게 푸니까요. 요거까지 다 해오시고요. 잠깐 쉬고 스텝 3 넘어갈게요. 얘들아, 우리가 그래도 2차 부등식은 앞에보다는 스텝 2 문제를 지금 많이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유형별로 웬만하면 여러분이 생각해야 되는 걸 다 풀어줬단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 안 되어 있던 것들 숙제로 해올 수 있죠. 그치? 이제 2차 부등식 좀 풀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 왜 대답 안 해? 아까는 계속 계속 대답하더니 잘 해오시고요. 잠깐 자, 이 그래프 보면 우리 이제 뭐 해야 돼? 2로 묶어냈을 때 x-1에 절대값 x 플러스 1 되어 있고 이제 개수가 같은지 먼저 점검해줘야 되는데 개수는 서로 다르기는 하구나. 그래도 1차 절대값 쉬운 것들의 합이니까 딱딱딱 끊어지는 모양이겠구나. 뭐랑 뭐 먼저 체크해준다? 1 넣어주고 마이너스 1 넣어준다. 마이너스 1 넣으면 얼마 되고요? 4인가? 4 되고 1 넣으면 얼마 되고요? 2 되고. 그래서 그래프 모양이 어쨌든 그냥 이렇게 생겼다고요. 괜찮지? 얘들아 여기까지 오케이? 돼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요. 얘가 K가 어디 있을 거래. K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모든 정수 X의 값의 합이 0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갈 거냐면 지금 보니까 얘랑이 기울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럼 아래서부터 끊어보는 거야. 여기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4 되는 걸 한번 먼저 생각을 해볼게요. 얘들아, 우리가 이 제일 오른쪽 그래프는 뭐예요? 둘 다 플러스인 버전이라 그랬죠? 그러면은 3x-1이 될 거고요. 왼쪽은 둘 다 마이너스인 버전이었어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 해주면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이 되겠지. 괜찮지? 자, 여기가 1,4니까요. 얘 얼마 넣어야지 4 되는지 대략 한번 보는 거야. 그럼 얼마야? 3분의 5인가요? 3분의 5,4.
되겠죠? 자, 그랬을 때 일단 이게 더 올라가면서 얼마만큼씩 차이가 나는지를 보려고요. 뭔 얘기냐면요. 얘까지만 끊어주면 얘는 기울기 계속 3, 얘는 기울기 계속 마이너스 3이야. 여기까지는 되겠어. 그래서 뭐만 해주겠다? 여기서부터 위로 한번 올라가줘 보겠다는 거예요. 자, 얘를 만족하는 x의 값의 합이 0이 되었으면 좋겠대요. 봐봐. k가 딱 여기 있다고 하면 이걸 만족하는 x는 뭐야? 딱 1만 있는 거죠. 그치?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간다고 생각해 볼게. 얘가 어차피 x값이 1. 얼마예요? 얘가 1. 얼마야 얘들아? x값이 지금 보면. 그쵸? 그러면 k가 딱 이거라고 생각해봐. 그럼 어때? 이걸 만족하는 x값들이 마일, 0, 1 밖에 없는 거야. 정수라 그랬으니까 정수 x의 합. 오케이? 그럼 다 더하면 얼마예요? 0이죠? 괜찮아요? 이렇게 하나가 나온다고요. 일단은. 이해되니 얘들아? 다시 아래쪽은 좀 어쩔 수 없어. 그냥 우리가 끊어서 봐줘야 돼. 다시 한번 봐볼게. 지금 뭐라 그랬냐면요. 여기 K가 딱 아래 있을 때부터 올려가면서 생각해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 있을 때는 이걸 만족하는 정수가 그냥 누구야? 1이죠? 그냥 1인 거예요. 그리고 위로 조금 올려서 봤더니 얘를 기준으로 잘라주려고 함수값을 계산해 놓은 거고 x가 여기선 3분의 5였어요. 근데 k가 그냥 이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k가 여기 있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얘보다 아래쪽에 있는 애들의 합이잖아요. 물론 등호 들어가 있고요. 그럼 x값이 뭐 있어? 마일, 0, 1 여긴 1. 얼마니까 정수 안 따지죠? 다 더하면 얼마야? 0이잖아. 지금 0 되기를 바라고 있었거든요. 아, 그러면 k 이거? 되네요. 얘 얼마였는데? 4였잖아. 4 되는 거예요. 알겠지? 가능한 k 하나 찾아낸 거야. 얘들아, 이걸 기준으로 이제 앞으로는 쉽거든요. 근데 봐봐. 그러면 k가 4보다 조금 아래 있는 거는 무조건 안 되겠죠? 이 사이에 들어가 있는 정수들이 어차피 1과 0밖에 없어. 그러니까 아래로는 생각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 근데 일단 4가 된다는 건 알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기울기가 3이란 말이에요. 기울기가 3이라는 거는 x가 1 커질 때 y는 3분의 1씩 커지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아니, 뭐래? x가 3분의 1씩 커질 때 y가 1씩 커지는 거죠. 나 지금 정수를 찾는 거잖아. k도 정수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걸 찾아야 된다고 내가 하나만 얘기를 해볼게 얘들아. 봐봐. 내가 k가 일단 여기에 있을 때, 즉 k가 4일 때 답이 됐었어. 나 이제 또 뭘 원하는지 한번 보자 얘들아. 얘가 조금 더 올라갔을 때 나는 어떻게 되기를 바라냐면 이 녹색깔 기준으로는 이 아래에 있는 x를 다 더한 게 0이 확실해. 하나 만들어 놨어. 그럼 나 이제 뭐였으면 좋겠어? 왼쪽에 마이너스 2 하나 들어오고 오른쪽에 2 하나 들어오면 또 0 될 거 아니야.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거야. 얘들아 근데 잘 봐봐. 앞에 보세요. 봐봐. 자, 이렇게 있었어요. 조금씩 올라가. 왼쪽, 오른쪽 중에서 누가 정수해가 먼저 들어올까? 오른쪽이 먼저 들어오지. 왜? 여기 지금 3분의 5예요. 오른쪽이 3분의 5예요. 조금 올라가. 2 들어오겠죠? 여기에 2, 아까 얼마죠? 2,5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K가 한 요 정도 됐을 때 오른쪽에는 2가 들어왔어. 왼쪽은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직 안 들어왔다고요. 정수가 아직 안 들어왔단 얘기야. 자, 왼쪽은 언제 5가 생겨요? 여기서 3분의 1만큼만 더 가면 5가 되는 거죠. 몇 컴마 5가 이렇게 있어. 언제 6 돼요? 얘들아 지금 뭐 하는 건지 알아요 근데? 봐봐 얘가요 3분의 1씩 갈 때마다 y는 1이 커진단 말이야. 그럼 얘는 뭐가 되겠어? 마이너스 3분의 4가 될 거 아니에요. 그냥 다 써보자. 몇 개만 쓰고 넘어갈게요. 그러면은 얘가요 x는 3분의 1 커지고 y는 1씩 커지는 상황인 거야 지금. 여기 괜찮죠? 그럼 여기 다음 것도 그냥 쓸게요. 어떻게 돼? 다 3분의 1로 써버려. 얘 3분의 6 3분의 7,6
그 다음은 3분의 8,7 이렇게 갈 거라고요. 3분의 9,8 괜찮죠? 왼쪽도 마찬가지예요. 3분의 1씩 작아집니다. 자, y값이 6 되는 거 기준으로 맞춰서 써보자면 마이너스 3분의 5,6 그 다음은 저기 7도 맞춰서 쓰면 마이너스 3분의 6,7 이렇게 된다고요. 이해됐죠? 자,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걸 거 아니야. 어쨌든 k가 어디에 있어야 돼? 어디에? 여기에 마이너스 2가 하나 있어요, 얘들아. 여기에 2가 있어요. k가 이런 식으로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마이너스 2까지는 포함을 해야지 0이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얘기했던 게 이거야. 지금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요. 여기에서 2가 먼저 나왔어. 여기 왼쪽에서 마이너스 2는 여기까지 가야지 나와. 오케이? 자, k가 여기 있을 때는요. 해의 합이 0이었어요. k가 조금 올라가. 요렇게 올라갔어. 해의 총합이 물론 정수에 말하는 거야. 정수의 합이 얼마가 됐어? 2가 된 거예요. 여기까지는. 조금 더 올라가. 여전히 그냥 2야. 왜? 왼쪽에 정수해 추가됐어? 안 됐어? 아직 안 됐잖아. 여기까지 딱 왔어요. k가 7까지 왔어. 그랬더니 뭐가 추가됐어? 왼쪽에 정수해 2가 추가됐네. 오른쪽에 정수해 2는 원래 있었잖아. 다 합하면 얼마야? 0 되잖아. 그러니까 k가 7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되는 거야. 이렇게 하나 찾은 거예요. 자, 얘들아, 조금 이해한 것 같으니까 요거 한 번만 한 세트만 더 갈게요. 마찬가지로요. 이거 조금만 더 쓰자. 얘 뭐였어? 그러면 3분의 10,9가 될 거고요. 여기 왼쪽도요. 마이너스 2분의 7,8 마이너스 2분의 8,9 아니 3분의 7 3분의 8 마이너스 3분의 9,10 까지는 가야겠죠? 여기도 3분의 11,10 이렇게. 그럼 봐봐 얘들아, 정수해 생각하는 거예요. 정수해 어디 있나 봐보자. 그럼 정수해 어디 있었어? 여기 하나 있었고요. 여기 하나 이렇게 있네요. 괜찮죠? 자, 우리 아까 두 번째로 찾아낸 k는 얼마였냐면 k가 7 가능하다 요거 하나 찾았어. 그치? k가 7이면 해가 뭐뭐야? 마일, 0, 1, 2 x 값인 거니까 다 더하면 0 된다고요. 여기까지 오케이? 괜찮죠? 자, 그럼 이 상황에서요. k가 8 됐어. 8 됐어요. 뭐가 추가됐어? 해에 3 추가됐죠? 그럼 정수해의 총합은 얼마가 되는 상황이야? 3 되는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안 되지. 우린 0 되는 거 찾는 애거든. k가 9 됐어. 여전히 3이라고요. 10 됐어. 누가 추가됐어? 마3 추가됐잖아. 그치? 그럼 또 0 됐잖아. 아, 그러니까 k가 얼마도 돼요? k가 10도 된다고요. 규칙을 찾은 거죠. 이해됐어? 그래프로 위아래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되겠죠? 네,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쉽죠? 그냥 빨리 계산하고 넘어갈게. 자, 뭐라 그랬냐면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하나 있는데요. 근이 이거래. 와, 너무 쉬워요. 우리가 다 아는 거예요. 왜? 뭐 하면 돼요? 그냥 1, 2, 5, 6 이렇게 생겼으면 좋겠대. 근데 A, B, C가 모두 자연수래요. 그래서 그냥 뭐 나와? 한번 해보지 뭐. 1는 거 뭐 해야 돼요? 양수해야 되죠? 1 넣으면 뭐 해요? A-B 플러스 2C가 0보다 크기를 바라고요. 2 넣으면 4A-2P 플러스 2C가 이거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대요. 그리고 5 25A 마이너스 5X 5B 플러스 2C는 0보다 작았으면 좋겠고요. 6 36A 마이너스 6B 플러스 2C는 다시 0보다 컸으면 좋겠대요. 자, 얘를 만족하는 뭘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자연수를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 뭐만 가지고 기준으로 생각해주면 될까 얘들아? 어떻게 풀어요 근데? 식이 4개고 저기가 문자가 3개니까요. 풀 수는 있거든요. 부등식이니까 식이 하나 더 준 거란 말이죠. 자, 그럼 얘 만족하는 거 어떻게 찾으면 돼요 우리? 기준은 뭐겠냐면 얘를 좀 생각할 수는 있어요.
봐봐. 축을 기준으로 먼저 생각해 주는 거야. 축을 기준으로. 이걸 그냥 하려면 근데 좀 막막하죠? 그치? 뭔가 기준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하려면 힘들잖아요. 축을 먼저 생각해 줘. 축이 반드시 얼마랑 얼마 사이에 있어야 돼? 2랑 5 사이에 있어야 되죠. 축이. 근데 축이 얼마야 얘들아? 마이너스 2a분의 마이너스 b니까 2a분의 b죠? 괜찮나요? 자, 2a분의 b가요. 얼마에서 얼마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2에서 5 사이에 있었으면 좋겠대요. 근데 그러면 b가 4a보다는 크고요. 10a보다는 작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a는 양수니까요. 이해됐죠? 그러면 좀 영역이 좁혀진다고요. 왜요? a가 1일 때를 생각해봐. 그러면은 b가 4에서 10 사이인 거죠? a가 2일 때를 생각해봐. 선생님 언제까지 하나요? 안 해도 돼요. 금방 끝나버려요. a가 2일 때 생각하면 8에서 b가 20까지인 건데 아까 뭐라 그랬어? 10보다 작다 그랬거든. 그래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a가 3일 때는요 선생님? 돼요 안 돼요? 이미 안 되지. 12보다 b가 커야 된대. 근데 전체가 10보다 작은 자연수인데 없어요. 그래서 케이스가 이거밖에 없어. 그럼 무슨 얘기야? 네, 왼쪽에다 쓸게요. 자, a가 1이면 b가 될 수 있는 게 뭐예요? b는 5, 6, 7, 8, 9 중에 하나일 거고 a가 2면 b는 뭐밖에 없어? 9밖에 없다고요. 요 케이스들 몇 개 넣어보면 저걸 다 만족할 수 있는 게 한 개밖에 안 나옵니다. 요 정도만 돼도 얘들아 할만하지. 이거는 할 수 있어요. 괜찮아? 왜? 그냥 아무거나 하나 넣어볼까? 예를 들어 뭐 이게 답이면은 편하니까요. 이라고 생각해봐. 2구가 만약에 답이 될 수 있으려면 여기다 넣어보는 거야. 2구 넣으면 마이너스 7 플러스 2c가 0보다는 커야 되죠. 그러면 c가 2c가 7보다 커야 되니까 뭐야 3보다 크면 되네요. 일단 여기서 c가 3보다 크다가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도 한번 넣어볼게요. 여기다가 넣으면 2구 넣는 중이야 우리 지금. 그러면은 8 빼기 18 그럼 얘가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c 그럼 이거 안 되네. 아예 안 되죠? c가 음수 나와버리니까. 괜찮아요? 응. 그냥 이런 식으로 안 된다고. 그냥 금방 안 되는 게 보인다고요. 몇 개 안 나오고 다 걸러지고 딱 하나만 가능합니다. 순서상 빨리 찾으시면 돼요.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요걸로 푸는 거는 맞는데 얘 기준을 뭘로 잡는다? 아 근데 이걸 어떻게 푸냐 싶으면 이제 문제를 다시 살펴봐야 되는 거지. 근데 이 그래프를 그려놓고 보면 아 판축함 스타일이잖아.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걸 찾는 거지. 여기서 뭘 할 수 있어? 축의 위치를 세팅해 줄 수 있잖아. 그래서 축으로 푸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넘어갑니다. 괜찮죠? 자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한 문제예요. 이거 풀었나요? 풀었어요? 별표 이거요. 이거 우리 지난번에 한번 나온 적 있지 않나? 2차 함수 할 때? 그죠? 나왔던 것 같아요. 어떤 함수든지 상관없이 fx 더하기 fx 하나 절대값 2분의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fx가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로 나누는 거지 뭐. fx y값 자체가 양수일 때랑 fx가 음수일 때로 나눠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는 뭐가 되겠어? 그냥 fx 되죠. 왜요? 이거 그냥 나오잖아. 그러면 2분의 2fx잖아. 그럼 그냥 fx잖아요. 그죠? 이때는 얘 뭐 달고 나와요? 마이너스 달고 나오잖아. 그냥 0 되잖아. 그냥 0이지 뭐. 이걸 식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이 뭘 생각해야 돼? 뭔지 딱 알아야 돼. 자, 봐봐. 내가 이거를 gx라고 한번 잠깐 잡아놔 볼게요. 얘를 gx라고 할게. 저렇게 생긴 거를. 그러면 이 fx는 우리 지금 그릴 수 있잖아. fx의 해가 뭐랑 뭐예요? 마이랑 4죠. 마이랑 4로 fx가 이렇게 생겨 있을 때 여러분도 지금 필기 바로바로 하시는 분들은 색펜을 하나 이용해서 위에다 덮어 씌워 놓으면 좋아요. 자, fx가 저렇게 생겨 있을 때 gx를 한번 그려봐. 그럼 얘들아 저기다 덮어 씌워 그려봐. gx 아 똑바로 앉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지 뭐.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gx는. 오케이? fx가 원래 음수인 부분 x축 아래로 내려가 있는 부분은 다 0 만들어버리고 위에 있는 부분은 그냥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얘기인 거예요. 쉽죠? 쉽잖아. 그죠? 자, 그럼 이제 문제 풀게요, 여러분. 위로 올려놓을게. 괜찮죠? 다 적었죠? 이제 봅시다. 자, 그러면요, 우리는 이제 왼쪽 그래프 그릴 줄 알아요. 왼쪽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놓을게. 어떻게 생겼다 그랬어요? 이거의 해가 마이너스 2랑 4니까요. 여기
여기 그대로 살리고 요 사이는 0이 되어버린 이런 게 왼쪽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왼쪽 그래프. 왼쪽 그래프 요 색깔로 쓸게요. 자, 오른쪽 그래프는 뭐예요? 몇 차 함수? 우리 무조건 그래프로 계속 풀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 몇 차 함수? 1차 함수 항상 얼마를 지나는? 마이너스 2,0을 지나는 1차 함수.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거 마이너스 2,0을 항상 지나는 1차 함수잖아요. A값에 관계없이. 돼? 안 돼요? 되죠? 돼? 안 돼? 그럼 뭐야? 이 그래프 어떻게 그리라는 거야? 요 점을 지나면서요. 뭔가 이렇게 생긴 양수라고 돼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그래프 그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쉽네요. 왜요? 우리 지금 계속 뭐 하고 있어? 부등식 어떻게 풀 거야? 이거 함수로 봐서 이 함수가 이 함수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래프에서 어디를 말하는 거야? 여기 말하는 거네요. 여기 말 그대로 저거 괜찮죠? 근데 그게 몇 개였으면 좋겠대? 8개였으면 좋겠대요. 정수가 8개였으면 좋겠대. 근데 마이너스 2는 딱 정해져 있잖아. 쉽네요. 이렇게 생기라는 거잖아. 오케이? 그럼 뭐야? 어디 가져가야 돼? 8개면 뭐냐? 5까지인가? 그죠? 그러면 5는 여기에 있었으면 좋겠고요. 6은 해의 범위에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네. 이해돼요? 안 돼요? 되죠? 자, 그러면 내가 여기를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여러분. 교점의 x좌표 잠깐 알파라고 잡아볼게요. 그냥 연습하기 위함이에요. 문제 풀 때는 없어도 돼요. 자, 알파가 그럼 어떻게를 바라는 거야? 또 생각해봐. 5에서 6 사이에 있으면 좋겠어요. 등호 어디 들어갔는지 물어볼 거야. 등호. 자, 5에 등호 들어가 안 들어가? 승우. 하윤이. 선주. 들어가지. 들어가요. 자, 왜냐? 8개니까 8개인데 여기에 등호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5까지 했을 때가 8개야. 맞지 얘들아? 그치? 0이랑 y까지 하니까. 그래서 얘는 돼도 되고요. 저 딱 교점이 6이 돼버리면 얘를 만족하는 해의 개수가 9개가 돼버리지. 그래서 6은 되면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되겠어요? 그럼 우린 이제 함수 값을 어떻게 비교하면 돼 얘들아? 다시 한번. 이 오른쪽은요. 근데 여러분 여기까지 해도 최종 답까지 낼 수 있어야 돼. 어차피 이 오른쪽은 그냥 fx죠. 그냥 fx인 거예요. 괜찮죠? 그러니까 내가 이걸 푸는 방법은요. f에다가 5를 넣은 거. f에다가 5를 넣은 것보다는 누가? 여기다가 5를 넣은 거. 그러니까 7a가 어땠으면 좋겠는 거야?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괜찮죠? 그 다음에 여기는 누가 더 컸으면 좋겠는 거야? fx에다가 6 넣은 게 더 컸으면 좋겠는 거예요. 여러분 괜찮아요? f6이 뭐였으면 좋겠다고요? 8a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이게 이거야. 돼요? 흐름이 다 같죠? 계속 2차 부등식 잘하세요 여러분. 잘해놔. 힘들어도 여기 극복해야 돼. 이거 잘해야 이제 고2 과목들도 다 잘합니다. 알간? 넘어가 되죠? 안 되는 거 있으면 영상 다시 보시고요. 자, 얘도 한번 봅시다. 뭐야? 605번 볼게요. x에 대한 부등식 주어져 있는데 얘들아 얘도 보니까 어때요? 완전 반가운 유형이죠? 어떻게 되어 있어? x의 개수가 2개가 같아요. x 2개 개수 같은 게 1차 절대값의 합으로 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 어떻게 봐주기로 했어? 왼쪽에 있는 거 함수 따로, 오른쪽 함수 따로 봐주기로 했죠? 그리고 왼쪽은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이야. 그죠? 대칭 맞는 애야 안 맞는 애야? 맞는 애죠? 왜? 개수가 같으니까. 돼요 안 돼요? 되죠? 얼마랑 얼마 넣어야 돼? 아, 얼마 넣어야 돼? 얼마 넣어요 여러분? 0이랑 2분의 m 넣어야 되죠? 그럼 0 넣으면 얼마 되는 거고?
0,m 되는 거고요. 2분의 m 넣으면 2분의 m이 되겠죠. 됐죠? 왼쪽 그래프 이거라고요. 벌써 쉽죠? 그리고 얘가 n입니다. y는 n. 이거의 해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야? 나 여기 알파, 여기 베타라고 잡을게요. 됐어? 알파부터 베타까지가 해가 되는 상황입니다.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되죠? 우리 지금 계속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이 그래프보다 이 그래프가 아래에 있도록 하는 영역, 그 영역은 바로 어디야? 여기야. 그 영역을 만드는 x값을 해로 가지는 부등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x값의 범위는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렇게 나올 거란 얘기야. 되겠죠? 오케이.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를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f 이거라고 할 거래요. 우리 아까 스텝 2 할 때 그 예시로 내가 만들어줬던 그 문제랑 비슷한 거다. 그죠? 한번 보자. 어떻게 나오는지. 기억부터 볼게요. 5,7 3인지 한번 확인해보래. m에다가 5 넣고 n에다가 7 한번 넣어보란 얘긴데 이 그래프 하나 기본으로 잡아놓으면요. 그냥 하면 돼요. 봐봐. m에다 5 넣으라 그랬어. 그럼 얘 뭐야? 0,5고요. 2분의 5,5고요. 얘가 7이래요. 되지? 이해되지? mn에 이렇게 들어간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걸 만족하는 게 3개가 있냐는 거야. 얘들아, 여기서 뭐 생각하면 되냐면요. 이 그래프 뭐예요? 뿔뿔로 나오는 거니까 4x-m인 거죠? 그치? 여기다 써놓을까? 4x-m이에요. 근데 지금 m이 얼마였으니까? 5예요. 요렇게. 여기 7 어디 나오는지만 확인해보자. 얘들아, 이거 몇 컴마 7이에요? 3,7이죠? 얘들아, 집중 좀 해. 3,7이죠? 그치? 대칭이 맞는다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2분의 1이잖아.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도 2분의 1이겠네요? 요 점의 좌표 바로 뭐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7 나와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요 아래에 있는 정수점의 개수 0, 1, 2, 3까지 해서 4개가 아니라 등호 안 들어갔으니까 3개가 맞네요. 그래서 이건 맞다고요. 됐어? 따라와라잉. 집중하세요. 넘어가요. 자, 두 번째 나 바로 갈게요. 얘도 똑같아요. 이 왼쪽에 기본 세팅값 잡아놓고요. 거기다 대입하면서 비교만 하면 돼. 자, 보자. 얘도 뭐라 그랬어? m에다가 2a 넣어달래요. 오케이. 그럼 여기가 0,2a 될 거예요. m에다가 2a 넣어달라 그랬어요. a,2a 될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괜찮죠? 우리 이미 대입할 수 있게 다 만들어 놨어요. n자리에다가 6a 더하기 4 넣어달래요. 6a 더하기 4 오케이 알겠어요. 오른쪽 그래프 하나는 항상 확인하기로 했어요. 4x-m이었거든요. m자리에 2a 넣어달래요. 그럼 얘 뭐 되는 거예요? 4x-2a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우리 기억 풀었을 때랑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어. 어디 먼저 확인하면 돼? 어디 봐요? 이거. 그쵸? 교점 확인해주면 돼요. 교점 x좌표 얼마야? 구해봐. 얼마예요? 2a 더하기 1이죠? 2a 더하기 1, 6a 플러스 4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끝났어요. 끝났어요. 왜 끝나요? 아까 뭐라 그랬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 대칭 무조건 맞을 거라 그랬잖아. 이거 지금 여기서 요거 빼면 얼마야? a 플러스 1이네? 그러면 요 사이도 a 플러스 1 돼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 x좌표 뭐겠어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y좌표는 똑같겠지. 이렇게 되겠지. 물론 각각의 식을 이렇게 막 다 구해가지고 대입해서 풀어도 되긴 한다고요. 오래 걸리진 않아. 근데 계속 보면서 풀 수 있잖아. 내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있잖아. 이렇게 가면. 알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됐어요. 뭐라 그랬냐면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요. 그러면 지금 근데 a가 정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는 자연수라고 주어져 있어요. 오케이? A 자연수니까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결론. 우리는요. 등호 안 들어가 있어요. 요거 빼고 나머진 거야. 그럼 그냥 뭐야?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인데 얘보다 크고 얘보다 작습니다 라고 해가 나오는 거지 않아? 되죠? 그럼 뭐 하면 돼? 얘 빼기 얘에서 뭐 하나 더 해주면 돼요? 1 빼주면 되죠? 네. 여러분 우리 다 초등학교 졸업했으니까요.
등호 양쪽에 안 들어가 있으면 1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얘 빼기 얘 하면 뭐 되는 거야? 3a 더하기 2인가요? 3a 더하기 2에서 1 빼야 되는 거니까 얘는 그럼 3a 플러스 1이 되나 보다. 맞죠? 그래서 니은은 아니다. 됐어요? 여러분 할 수 있겠어? 뭔 말인지 알아 몰라? 지금 똑같은 문제로 기억, 니은, 디귿 하면서 계속 연습하는 거예요. 디귿도 또 똑같아요. 또 할게요. 자, 디귿도요. 같은 방법으로 풀어온다고. 왼쪽에 기본값 세팅되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2a, 10a래요. 그 얘 뭐야? 이것도 마찬가지. 같은 그래프에서요. 여기가 뭐 점점 대충 그리지. 자, 0,2a가 있고 m자리에 2a 들어가요. 얘도 2분의 a였으니까 2분의 m이었으니까 a,2a 들어가요. 그리고 뭘 하래? 10a 해달래요. 아까 거 안 지워도 됐었구나. a가 똑같으네. 그 다음에 요 그래프는 뭐였으니까 요 그래프 4x-m이었으니까 m자리에 2a 들어가니까 4x-2a 요렇게가 될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또 뭐 하는 거예요? 어허? 뭐해? 얘 잡아줘야지. 그쵸? 그래야 딱 대칭 왼쪽에서 오른쪽 딱 보일 거 아닙니까? 그럼 이것도 x에다가 뭐 넣어야지 10a 나온지 해주면은 3a인가 봐요. 그죠? 그럼 여기 3a, 10a가 딱 나오네요. 편하게 좋네요. 왜? 여기가 2a만큼 떨어져 있잖아. 그럼 여기도 2a만큼 떨어져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요 점의 좌표 뭐예요? 마이너스 2a, 10a 이렇게 딱 줬을 거 아닙니까? 쉽네요. 자, 해 어떻게 돼요? a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x는 마이너스 2a보다 크고 3a보다는 작습니다.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돼, 안 돼? 되죠? 요렇게 나올 건데 얘가 뭐였으면 좋겠대요? 1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 이걸 만족하는 x가 100개 이상이었으면 좋겠대요. 됐어요? 응. 그럼 맞네요. 이것도. 넘어가요. 그 다음에 왜요? 안 돼요? 아니 이걸 만족하는 x값 몇 개야? 3a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이니까 3a 플러스 2a 마이너스 1 5a 마이너스 1 20 들어가면 100개가 안 되잖아요. 21 들어가야지 100개가 넘죠. 되겠죠? 넘어가 되죠? 예. 자, 606번. 이것도 너무 중요한데. 근데 이것도 2차 함수 하면서 얘기했던 것 같은데. 나 이렇게 다 했던 것 같죠? 여러분? 나 혼자 했나요? 어디 나 꿈속에서 혼자 하고 왔나요? 우리 같이 한 거 맞죠? 얘들아, 이건 간단하게만 얘기할게요. 이거 우리 알고 있죠?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얘랑 둘이 다른 거죠? 그죠? 이 둘의 차이가 뭐야? 금성이 말해봐. 이 둘의 차이가 뭐죠? 자, 봐봐. 얘들아, 우리가 그동안 풀어온 게 1번이야. 내가 1번과 2번이라고 해볼게. 그동안 그냥 되게 당연하게 fx가 gx보다 크도록 하세요 하는 문제들 많이 풀어왔잖아. 지금 계속 이걸 하고 있잖아, 우리 지금. 그치?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거는 1번이에요. 1번이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fx랑 gx가 이렇게 있을 때 fx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겨 있고요. gx가 예를 들어 이렇게 생겨 있어. 그러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x1 이렇게 써 있는 게 뭐냐면 지금까지도 우리 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해오기는 했는데 두 함수에다가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g의 함수값보다 f의 함수값이 더 크도록 해주세요 라고 풀었잖아. 지금까지도. 그쵸? 그렇게 되는 영역을 구하세요 라고 했으면 해가 어디가 되는 거였어? 여기 사이가 되는 거였잖아. 지금까지 그렇게 풀었죠? 그 이유가 뭐야? 막 같나 다르나로 우리가 생각을 안 해도 너무 당연하게 자연스럽게 같은 x값 하나를 넣어서 비교를 했단 말이야. 얘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네? 얘는 돼. 근데 여기다가 넣어봤더니 더 작네? 그럼 얘는 해가 안 돼. 이러면서 지금까지 풀어왔잖아요. 우리가 원래 해왔던 게 1번이라고요. 1번인 거야. 이해돼? 그래서 얘가 1번을 만족하는 그래프 모양이에요. 근데요.
2번은 뭘 말하는 거냐면 얘들아, 지금 같은 경우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아무 x를 그냥 막 갖다 넣어도 항상 f가 더 컸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내가 그려놓은 이 모양 있죠? 이거는 2번을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왜요? 여기다가 x1 넣고요. 여기다가 x2 넣어볼게요. 이 얘기야. 서로 다른 x를 넣어도 f값이 항상 컸으면 좋겠다는 거야. 근데 지금은 g가 더 크잖아. 그럼 이거 성립 안 하잖아. 그럼 이 모양은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2번을 만족하려면 반드시 어때야 된다는 거야? 뭔가 경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절대로 뚫을 수 없는 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내가 f에다가 그냥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랑 g에다가 아무거나 집어넣었을 때를 비교를 해도 f가 항상 크려면 그냥 f 그래프 자체가 더 위에 있어야지. 항상. 이해돼요? 얘들 이거 알아야 된다. 내가 지금 심화 수업에서 이걸 설명할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 지금 너네 이거 정규반에 공수1을 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미 이 내용을 했잖아요, 그죠? 2차 부등식까지 했으니 그때 다 다뤘던 내용이고, 너네 이거 교재에 있는 것도 다 봤는데 이렇게 자꾸 그럴래. 복습 좀 하세요. 공부 좀 열심히 해라, 진짜. 정말 오늘 화 안 내려고 그랬는데 실패했어. 이거 너네 때문이야. 어떡할 거야. 나의 마음 잡기 미션 좀 실패. 네, 1일차였어. 왜냐면 맨날 실패하기 때문에. 오늘 또 아침에 또 마음 먹었는데 또 실패. 근데 내일 다시 1일차. 오늘 이미 망했으니까 오늘 화를 마음껏 내겠어요. 자, 공부 좀 해, 얘들아. 알겠죠? 606번은 고민을 좀 해봐. 그치? 어려운 거 아니고 근데 너무 중요한 거야. 근데 여러분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 안 되면 한번 다시 얘기하세요. 또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이거를 막 자세히 설명하기는 좀 그래요. 이거 또 알아야 돼. 좀 고민해봐봐요, 여러분. 알겠죠? 아무튼 그럼 이제 푸는 방법은 뭐 다 알죠? 얘는 모이면 되니까 원래 우리가 하던 대로 이거 두 개 뺀 게 d가 0보다 작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요. 요거는 이 fx의 꼭지점하고 gx의 꼭지점을 비교했을 때 꼭지점의 y좌표가 직접적으로 더 커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해주겠다가 아니라 여러분이 한 번 더 생각을 좀 잘 해왔으면 좋겠다는 거야. 이게 왜 이런지. 알겠지? 한 번 더 정리해줄게요. 다음 시간에. 607번도 이거 그냥 간단히 말만 하고 넘어갈게. 이것도 한 번 더 해와보자, 여러분이. 자, 봐봐. 이거는요, 사실 스텝 3 문제는 아닌데 이거 왜 하라 그랬냐면 이거 풀 거잖아. 부등식 풀 때 막 fx 이렇게 막 나누는 친구들 아직도 있어요. 큰일 나요. 뭐 해야 돼? 식으로 나눌 때는 부호 항상 생각해야 되죠? 그죠? 그러면 뭘로 나눠져? 굳이 따지자면 세 가지로 나눠지는 거긴 하죠. 지금은 0이 안 되겠지만 늘 습관적으로 세 가지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말하는 거예요? 식으로 나누고 싶을 때. 양변에 같은 식이 있을 때. 숫자가 아니라 식이면 항상 조심해야 된다고요. 걔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모르잖아. 0인지도 모르고. 0이면 못 나누니까. 괜찮죠? 자, 만약에 fx가 0이에요. 그러면 좌변도 0 되고 우변도 0 돼버리네. 그럼 성립해, 안 해? 안 하잖아. 그럼 이때는 아예 해가 안 됩니다. 오케이? 자, 두 번째. fx가 0보다 커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뭘 찾는 거예요? fx보다 gx가 큰 영역을 찾으면 해가 됩니다. fx가 0보다 작아요. 그럼 이런 상황에서 뭘 찾아요? fx가 gx보다 작으면 해가 됩니다. 그럼 그래프 보고 바로 풀 수 있죠? 자, 이거 1번이라고 하고요. 이거 2번이라고 해서 그냥 바로 해볼게요. 자, 1번은 뭐냐면 fx가 일단 0보다 큰 영역만 생각할 거야. 이 영역 내에서요. 뭘 찾아라? 얘가 되는 거를 찾아라. fx가 gx보다 더 큰 걸 찾아라 라고 하네요. 여러분 왼쪽은 다 되네요. 괜찮죠? 뭐가 gx인지 잘 보세요. 오른쪽은 어디서부터 돼요? 여기서부터만 되네요. 오케이. 그래서 해가 일단 1번 저렇게 나왔고요. 2번 봅시다. 이번에는 fx가 0보다 작은 영역을 일단은 따져볼 거예요. 이거 중에서 뭘 원하는 거야? gx가 더 커야 된대. 더 커야 된대. 그럼 어디겠어? 여기서부터네. 여기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됐어요? 지금 내가 색칠해 놓은 영역은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하는 애예요. 지금 이렇게. 이해돼, 안 돼? 되죠? 괜찮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왜요? 지금 요 영역만 따지라고 했으니까 해가 뭐뭐 있어? 마이너스 3보다 작다 하나 있고요. 요거는 여기 줬어. 어디냐면은 교점을 안 줬나? 아, 근데 정수니까. 얘들아, 여기가 마이너스 3이고 얘가 마이너스 2거든요. 그래서 얘가 얼마인지 몰라도 상관이 없네. 괜찮지? 왜냐면 정수 xx를 구하라 그랬어. 그래서 여기 사이인데 얘가 마이너스 2점 얼마인 거지 뭐. 그래서 마이너스 1, 0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얼마? 여기도 왜 안 줬나 했더니 어차피 1점 얼마야. 그래서 여기 정수의 개수는 셀 수 있습니다. 되겠죠? 넘어갈게요. 여러분 이 페이지 세 문제 진짜 다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 이거는 그냥 어려운 스텝 3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거는 약간 사실 내가 보기엔 거의 스텝 2야. 이 정도는. 그러니까 요거는 한번 숙제로 내주고 다시 풀어보는 걸로 하고, 우리 아까 못 풀기로 했어. 요건 좀 풀어봅시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거 왜 풀자 그랬냐면 이거 그 주간제 있던 거죠. 그지? 알아? 주간지 있던 거 똑같은 건데 못 풀기만 해봐라. 지금 풀어봐. 풀어 빨리. 주간지 이거보다 조금 더 쉽게 주긴 했어요. 영역을 그 한 가지로 제한해준 문제가 주간지 나오긴 했어.
해볼까요? 얘 뭐 하는 거야? 일단 요 각각의 해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랑 3분의 2k랑 이렇게 두 개인데 케이스가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나뉘는 거죠. 첫 번째는 뭐? k제곱 마이너스 3k보다 2k가 더 큽니다. 두 번째는 뭐 여기로 이렇게 등호 하나 넣을까요? k제곱 마이너스 3k, 2k가 더 작습니다. 그치? 왜냐면 우리 어쨌든 2차 부등식이니까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잖아. 요 아래 영역으로 등호 들어가 있으니까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줘야 되는데 누가 왼쪽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으니까 케이스 두 개로 나눠준 거예요. 괜찮지? 이거 이렇게 반대로 되는 경우랑. 되겠죠? 일단 크게 봤을 때는 그거인 거야. 그럼 요거를 먼저 정리를 해놓고 하자. 얘가 뭘 말하는지를 먼저 정리를 조금 해주자면은 k제곱 마이너스 맞아? 아 그래? k제곱 마이너스 5k가 0보다 작을 때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니까 얘는 k가 어떤 범위일 때 0에서 5인 범위일 때 그게 케이스 1에 대한 큰 k의 범위가 되는 거고요. k가 5보다 크거나 또는 k가 0보다 작을 때 요게 케이스 2에 대한 범위가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됐어? 자, 그러면 케이스 1으로 한번 풀어볼게요. 요 경우에서 뭐라 그랬냐면요. 베타 빼기 알파가 자연수래. 지금 말하는 베타랑 알파는 이 베타랑 알파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자연수라고 하니까 여기서도 다시 케이스가 몇 개로 나뉘어? 두 개로 나뉩니다. 자, 1-1과 1-2. 뭐? 알파, 베타가 자연수일 때. 아, 정수라고 써야 되나? 정수일 때. 알파, 베타가 정수가 아닐 때. 왜 그러냐면 얘들아 봐봐. 내가 지금요 만약에 얘도 정수고 얘도 정수야. 근데 등호가 들어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 만족시키는 정수의 x의 개수가 두 개래. 그러면 이 둘의 차이가 얼마라는 거야?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죠? 돼요? 예를 들어 얘가 2야. 그럼 이건 3이라는 거잖아. 그쵸? 정수니까.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둘의 차이가 베타 빼기 알파가 1이어야 한다. 대간? 그럼 뭐야? 2k, 3분의 2k 빼기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가 1입니다. 하면 k값 나오겠죠? 그래서 요 범위 내에서 해당하는 거 있는지 봐주면 되는 거. 자, 두 번째 갈게요. 두 번째는 뭐냐면 정수가 아니야. 얘들아 잘 생각해봐. 그러면 이때는요. 예를 들어 얘가 1.5라고 해봐. 그럼 가운데 정수가 뭐 들어가야 돼? 2 들어가고 3 들어가야 되죠? 그죠? 그리고 얘 얼마여야 돼? 반드시 3.5여야 되죠? 왜? 둘의 차는 자연수라 그랬거든. 소수 부분이 똑같아야 되거든요. 괜찮을까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알파 빼기 베타가 얼마가 돼야 돼? 2가 돼야 되지. 그게 이 둘의 차이인 거예요. 베타 빼기 알파가 2인 경우. 됐어? 이때는 어떻게 해줘요? 3분의 2k 마이너스 3분의 k제곱 마이너스 3k는 2입니다. 그래서 요거 범위 중에 그걸 만족하는 애가 있는지를 찾아주면 되는 거. 될까요, 여러분? 얘도 똑같아요. 2-1번, 2-2번. 부호만 바뀐 거죠. 물론 막상 뭘 해보면 아, 여기는 통으로 안 되는구나 하는 게 나오기는 하는데요. 일단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 생각한다는 거는 항상 머릿속에 넣어놔야 돼. 오케이? 그래서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 그 주간지에 있었던 거는 딱 한 가지만 가지고 풀 수 있도록 좀 범위를 제한해 놓은 거였죠. 괜찮아요, 여러분? 지금요, 우리 이제 다음 시간에 경우의 수 순열 조합 들어간단 말이지, 얘들아. 근데 그 구성을 좀 얘기를 해주자면, 그때 얘기했던 것처럼 경우의 수 순열 조합은 수업 시간에 유형 정리를 좀 해줄 거거든요. 개념 정리를 좀 해줄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스텝 3들은 조금씩 계속 채워 나갈 거예요. 오케이? 숙제 먼저